지금 관심이 우리 캐나다 잠수함 이 60조 잭팟 네. 터집니까?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제 뭐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캐나다 잠수함 관련해서 독일하고 우리로 압축됐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좀 반신반의했어요. 그냥 그래도 들러리다. 그래도 독일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도 정부가 바뀌고 네. 이제 캐나다도 상황이 지금 상당히 심각합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요즘 캐나다하고 미국 사이가 최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캐나다 현 총리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잠수함 사업을 단순히 잠수함만 들여온 사업으로 이제 안 보기 시작했어요. 캐나다의 산업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으로부터 좀 약간 떨어져서 그렇죠. 네. 우리가 독자적인. 자강. 네. 그래서 이제 캐나다 자원은 많잖아요. 네네. 캐나다의 자원으로 메이드 인 캐나다를 만들겠다라는 게 지금 목표예요. 그러다 보니까 잠수함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은 여러 가지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무기를 도입할 때 무기 성능을 보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 배점표를 보면 무기 자체의 성능은 15%인가 25%밖에 안 되고 정말요? 그 다음에 이제 뭘 같이 가지고 올 거냐라는 그 배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죠. 다른 네. 거 뭐 선물 보따리 뭐 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산업계를 네.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러면 네. 이제 캐나다 자원은 많으니까 이 자원을 가공할 수 있는 공장을 얼마나 지어줄 거냐. 그다음에 또 캐나다가 자동차 사업 같은 걸 만들고 싶어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독일이랑 우리나라한테 그럼 자동차 공장도 들여와라. 만들어 달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니까 사실은 그 회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국가적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독일도 마찬가지 상태로 지금 소위 얘기하면 머리 들이대고 네. 이제 박치기 공룡이 들이받는 것처럼 싸우는 거죠. 독일은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30년 전에 네. 우리한테 와서 눈칫밥 먹으면서 잠수함 만드는 곳들이 옛날에 우리나라가 네, 그것들이 이제 이거 와갖고는 어깨를 나란히 한 바람에 네. 만약에 우리나라가 없었으면 네. 지금 다 독일제가 먹었지. 선택됐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뭐 캐나다가 뭐 해줄 거 이런 얘기 못해요. 왜냐면 네. 급한 건 캐나다니까. 네, 그리고 이제 독일 그 무기 업계 잘한 게 있어요. 계약해놓고 네. 늦게 줘. 노르웨이가 지금 뭐예요? 맞은 게 흑표랑 네. 그 저기 레오파드랑 했을 때 그 들여왔어. 걔는 네. 이미 몇 대 들어갔어. 네, 근데 27대 가지고 질질 끄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없으면 그렇게 네. 해도 뭐라고 못해요. 근데 못하는데 우리나라가 또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머리 들이받고 네. 밀고 들어오니까 네. 독일에서 하고 싶지 않죠. 왜냐면 이득을 많이 남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서 뭐 공장도 지어달라 그러니까 네네. 그냥 무기만 팔고 싶은데 우리나라 들어와서 뭐도 해주고 뭐 네. 대통령 비서실장 지금 몇 번째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독일 입장에서는 아, 상황이 되고 네. 30년 전에 결정을 내렸던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고 있겠죠 지금. 아니 근데 독일이 화가 난 것 같긴 한 게 약간 그 원래 이제 본인들이 먼저 쓰려고 했나 봐요 그 잠수함을. 네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를 우리나라가 납기를 좀 빨리 부르니까 이거 그냥 우리가 쓰려고 했던 거 독일이래. 그냥 우리가 쓰려고 했던 거 너는 줄게, 캐나다 줄게, 먼저 줄게 이러면서 네. 납기를 앞당겼다 그러더라고. 그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뭐 비서장도 가졌고 예, 예. 마지막 승수로 띄운 게 도산 안창호함이 태평양 건너 캐나다로 갔잖아요. 예, 예. 거기에 또 캐나다 잠수함 승무원들이 탔어요. 승무원들도 탔었고 아, 급한 거야. 어, 사실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캐나다 입장에서도 이게 네. 좋은 조건이 아니에요. 왜냐? 1번함을 받았을 경우에는 네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 그치. 왜냐면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도 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처음 운용하는 거잖아요. 네네. 되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음. 그러니까 독일의 제안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마지막 제안 거기서 승부를 날린 거예요. 아. 근데 캐나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떨떠름할 수밖에 없죠 이게. 왜냐면 자기네들도 안 쓴 거를 그냥 주겠다고 테스트도 하면 안 해본 거를. 그러니까 어느 정도 테스트는 하겠죠. 네, 근데 미지의 영역이잖아요. 아, 그때부터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건 문제가 되는 거고. 장담하지만 그리고 212 시리급은 지금 만들고 있어요. 네. 아, 실물이 없는 거잖아요. 네, 건조 네. 중에 지금. 네. 실물이 없는 거. 네. 실물이 있으니까 저기 독일과 노르웨이가 공동 생산해서 몇 척씩 배치하는 건데 네. 아직 실물이 없어요. 우리는 실물이 있잖아요. 만들어본 그러니까. 설계도도 있고 만들어본 사람도 있고 만들어본 조선소도 있으니까 네. 우리는 그냥 결정만 하면 그때부터 못질하고 용접하고 이렇게 하면 시작하면 되는데 여기 이제 만들고 있는 중이라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장담하자면 장담하자면 여기도 모를 거예요. 네, 여기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36년까지 4척? 아유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네. 우리가 너무 이제 애국심을 좀 고취하는 것 같으니까 네, 정말 네. 냉정하게 팩트 체크를 해 보면 아니 네. 독일 것도 엄청난 장점이 있긴 해요. 그렇죠? 뭐가 있어요? 사실은 장보고 3 배치 2 지금 제한되고 있는 장형 실험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기술적으로 좀 앞서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왜냐면 이제 스텔스 설계 같은 걸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음향에 대한 스텔스 설계는 네, 네. 뭐 아직 배는 없지만 네.
그런 컨셉이나 이런 거는 사실 우리보다 앞선 부분도 있어요. 아, 설계 자체는? 네, 근데 이제 네.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두 개로 좁혀놨잖아요. 네. 그거는 캐나다 해군이 필요로 하는 잠수함의 작전 요구도에는 다 들어왔다. 그러니까 우리 장보고 3 배치2도 그 요구도 안에 다 들어가 그렇죠. 있다. 물론 편차는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 쓸 물건은 아니다라는 거. 물론 이제 그런 점에서 독일 잠수함이 장점은 있지만 네. 문제는 캐나다 해군이 원하는 식의 과연 이제 인도가 가능하냐. 그치. 네. 그거는 또 별개의 문제죠. 네. 아니, 그러면 이제 정 작가님 네. 설명대로 네. 만약에 자 100점 만점에 네. 15점을 이거에 할당을 했어요. 네, 네. 뭐 나머지는 다 뭐 산업이 부산 네, 이런 네, 거라고 네. 하면 그럼 15점 딱 준다고 하고 이제 정말 객관적으로 대한민국 네. 사람이 아닌 네, 캐나다 네. 심사관이다라고 했을 네, 때 네, 네. 독일이랑 대한민국 몇 점 줄 거예요? 지금. 15점 만점이면 저는 대한민국 잠수함은 한 30점 주고요. 죄송합니다. 네, 제가 캐나다 사람 아니잖아. 네. 네, 그리고 독일 잠수함은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한 게 동무는 고정 편파적이야. 네, 너무 편파적이야. 어디서 오셨습니까? 편파적이야. 근데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아닌데 캐나다가 계약상에서 마일스톤을 계속 제시하고 있어요. 마일스톤이 뭐냐면 이정표란 뜻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계약해놓고 질질 끌어요. 이번에 어디야 스위스도 저기 패트리어트 받기로 했는데 계약서 다 쌓인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거 좀 늦게 드릴게요. 까지만 해도 덜 열받게 만드는데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래버렸어요. 그럼 계약서를 쓸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계약하면은 언제까지는 뭐라고 언제까지 뭐라고 네, 네. 언제까지 뭐라고를 이제 계속 이정표를 제시했거든요. 네, 그리고 네. 아마 단지 제시한 게 아니라 위약금이라든지 그런 지점을 예전에는 물건이 제때 안 나오면 위약금을 받았는데 네. 지금은 아마 마일스톤 얘기가 계속 나온 거 보면은 이게 안 되면 계속 뭐가 핸디캡이 있는 네, 것 네. 같아요. 그런 지점들이 있는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요즘 뭐 캐나다가 이제 유럽과 가까워지고 있는 지점도 있지만 네. 유럽과 가까워지는 만큼 중요한 게 아시아와도 이제 가까워져야 되거든요. 이제 자원을 판매해야 되는 지점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방향성을 보긴 하겠지만 유럽은 이제 유럽보다는 이제 아시아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 지점들이 하나 더 있고 네. 그 다음에 얘기했듯이 1, 2CD급은 아직 실물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불공정한 거예요. 우리는 실물 있잖아요. 네. 이쪽은 실물이 없네. 일본은 얘 카메라 테스트 하는데 여기는 네. 다 카메라하고 메이크 왔는데 이쪽은 누군 안 오고 입간판만 갖다 놓은 거야. 일단 올 거다. 일단 올 거다. 네. 해놓고 언제 올지는 솔직히 잘 모르는 거야. 잘 모르겠다. 네, 잘 모르겠다라는 시기라 제정신이 박혀 있다면 네. 캐나다가 우리 걸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만 네. 노르웨이 사례에서 보듯이 이제 정치적인 결정을 내릴 수가 그렇죠. 있죠. 다른 그러니까 뭐 만약에 여러 이게 가지. 안 됐다 네, 그래도 와 내가 겉봐 그런 사람 꼭 있어. 그럴 사람도 있어. 꼭 겉봐 쓸데없는데 했다고 뭐 나 힘도 안 되는 걸 왜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네네. 독일 잠수함이랑 우리 잠수함이 최종까지 올라가서 경쟁했다는 것 자체가 독일로서는 정말 굴욕이에요. 자존심 상하는 그렇죠. 실제로 잠시만요. 근데 그래서 몇 점? 저는 그래 30점. 30. 아니, 우리는 30점, 독일 몇 점? 독일은 한 1점? 1점? 네. 저는 전혀 동무는 고정 편파적이야. 너무 편파적이야. 아유, 그럼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네. 네, 제가 절대로 양보할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 지금 캐나다에서 그 독일 잠수함 업체 네. TKMS가 홍보하는 동영상을 보면 가관이에요. 내용이 뭐가 들어가 있냐면 네. 한국도 독일 잠수함 운용국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왜냐면 거기 홍보 영상에 써 있어요. 네, 우리가 왜냐면 독일에서 209 들어왔고 212. 114급 들어왔고 네. 그랬으니까. 사실 우리가 원조다. 뭐 이런 건가? 그러니까 이제 네. 한국도 독일 잠수함을 쓰고 있어.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할 정도로 급해. 저기 하나오션 관계자 보시면 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이걸 뒤집어 엎을 기가 막힌 홍보물가 있습니다. 뭐냐면 뭐예요? 여러분이 우리 잠수함을 선택하면 네. 여러분들 30년 후엔 네. 잠수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기술 이전이 독일보다는 훨씬 더 빨리빨리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캐나다가 원하는 산업계가 그런 거잖아요. 성실하고 분명한 사람들이 네. 또박또박 와서 일하는 거. 음. 근데 이제 그게 미국에서 안 되는 게 이제 코로나로 붕괴되면서 사람 네. 나왔어. 근데 특수한 사업부 같은 경우는 들어갈 때 휴대폰 제출한 다음에 하루 종일 거기서 뚱땅뚱땅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만 일할 땐 괜찮은데 네. 일거리 없어 나와봤더니 아마존에서 뭐 배달하고 마트에서 일하고 할 때는 휴대폰 가지고 다니고 집도 가깝고 그리고 급여 차이가 어떻게 보면 많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시 산업계가 복구가 안 된다고 복원이 안 된다고 앞으로 영원히 복원은 안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런 거를 보고 배우고 싶다면 네. 네, 캐나다도
이걸 가지고 30년 한 세기 후에 잠수함 만들고 싶다면 다 우리 잠수함을 선택해 주십시오. 이걸 그대로 잘라서 써도 네, 되는데요. 네. 캐나다 국민 여러분, 저 메이플 시럽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럼 용어로 얘기해야지. 메이플 시럽 넘버원. 영어로 얘기해. 메이플 시럽 넘버원. 네. 아니 일할 때는 네. 수단 방법을 가리면 안 돼요. 아유, 네, 그쵸. 그럼요. 따내기 위해선 그럼요. 아니 일단 근데 다른 문제는 그 다음에 생각하면 돼요. 네. 근데 일각에서 이런 얘기들도 있어요. 아니 따내기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게 지금 산업 인프라 경쟁으로 좀 붙다 보니까 뭐 지금 보니까 뭐 현대차도 지금 뛰어들고 있고 캐나다 원유 수입량도 우리가 늘리겠다라고 또 하고 있고 현대차는 수소 상용차 생태계를 캐나다에 또 구축해 주겠다 이런 기술까지 주겠다 뭐 프로젝트 비버 뭐 이렇게까지 네. 하던데 네. 이거 뭐 이렇게까지 하는 거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손해보는 장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이. 근데 네. 지금 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이 수십 조짜리잖아요. 네. 그러면 어찌됐든 지금 캐나다가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절충 교육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 돈 쓰니까 네. 그 중에 몇 퍼센트는 캐나다를 위해서 뭘 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는 사실 우리만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독일도 마찬가지 조건이 돼 있는 거예요. 거기도 무슨 폭스바겐 네. 뭐 해달라고. 폭스바겐이 약간 이제 고개를 절레절레 안 된다고? 네. 네.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뭐 퍼주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다만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뭐예요? 지금 이제 많이 안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뭐 캐나다 잠수함 사업 뭐 60조 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수출 금융이에요. 그러니까 60조를 캐나다가 다 내겠다라는 건 아니에요. 네. 그 중에 몇 퍼센트는 이제 독일이 됐든 한국이 됐든 대출을 좀 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되는 거 뭐냐면 뭐 산업협력 다 좋은데 이 수출 금융이 사실 관건이거든요. 몇 퍼센트를 해줄 수 있냐. 그것도 또 그쵸. 네, 근데 이제 독일은 우리보다 어찌 됐든 그 금융 강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이 일단 우세하고 우리는 사실 독일만큼의 금융 강국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독일은 옛날에 이제 우리 지금 장보고 209급 잠수함 209급 잠수함이 독일이 만들었는데 베스트셀러 재래식 잠수함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배경이 있어요. 네. 그 잠수함을 판 나라들 보면 뭐 동남아, 남미 이런 나라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돈이 있어 잠수함을 뭐 일시불로 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독일이 그때 서독 당시에 차관도 껴주고 대출도 해주고 그러면서 많이 팔았어요. 거의 209급이나 그 계열이 거의 70척까지 개선해 봤거든요. 그쵸. 제가. 네, 전 세계 재래식 잠수함의 거의 한 80%? 그러니까 넘버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당시에 이제 경제 사정이 어느 정도 됐으니까 우리는 우리 돈 주고 구매를 했는데 사실은 209급 잠수함을 산 나라 중에 대부분은 대출이나 차관을 껴서 산 나라들이 많아요. 만약에 이제 이 캐나다 잠수함 사업도 독일이 수출 금융에 있어서 파격적인 조건을 건다. 그러면 좀 힘들 수 있어요. 또 그런 또 디테일이 엄청 숨어 있네요. 왜냐면 하다 이거는 보니까. 사실은 사인하기 전까지는 잘 모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1% 불리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끝까지 이제 그래서 좀 저는 들어야죠. 한 가지 지금 캐나다 정부가 이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뭐요? 반반할 반띵. 수 있다. 60조 잭팟을 반띵? 네.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진 않죠. 왜냐면 자 캐나다가 잘 보시면 태평양이 있고 대서양이 있는데 연결이 되지가 않아요. 그죠. 이게. 네. 그럼 이제 대서양 안보를 신경 쓰려면 이쪽 잠수함은 여기. 그러니까 저쪽 저기 잠수함은 독일 여기. 거 사고 네, 유럽 쪽은 네. 인도 태평양은 우리 거 하면 어느 정도 맞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 정부도 굉장히 머리가 아플 거예요. 사업은 하는데 양쪽에서 막 이러다 보면 자 그러면은 어떤 게 더 이 캐나다의 국익에 맞겠냐라고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반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우리 선택 안 한다 그러면 진짜 삐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사이가 다 안 좋아지니까. 왜냐면 처음에 그냥 조건별로 안 걸고 많이 왔잖아요. 그렇죠. 네. 식사 대접도 해주고 그다음에 막 다 해준다고 했는데 그러고도 선택 안 한다 그러면 처음에 차라리 그냥 별 조건 안 걸고 그냥 했으면 이제 사람들이 그냥 그 경기에 졌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 판을 키운 건 캐나다거든요. 사실은 그 잠수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잠수함에 딸려오는 뭐 공장 이런 거 하니까 우리가 다 조건을 줬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안 한다고 이래 버리면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뭐 티는 안 내겠지만 이렇게까지 안 준다고 삐질 수 있죠. 좀 쌓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했을 땐 캐나다 입장에서 반띵 반반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옛날에 그 무슨
시상식에서 저희 네. 여우주연상 공동 수상 그렇죠. 뭐 네, 이런 네, 느낌. 네. 저는 그럴 가능성이 50% 이상 있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돼도 예. 사실상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군요. 말씀드렸잖아요. 네. 30년 전엔 아. 도면도 안 보여줘갖고 네, 네. 그냥 도면 눈으로 봐. 이러고 눈으로 이렇게 보고 숙소에 모여서 맥주 마시면서 도면 이렇게 다시 재현해서 아. 그랬던 나라였어요. 네. 그러니까 반반을 해도 뭐 어쨌든 우리가 이긴 거다. 그러니까 저희가 네. 이제 캐나다 언론하고 서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 잠수함 사업 때문에. 네, 네. 제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뭘 물어보던가요? 그 가장 좀 저희가 좀 네. 아차 싶었던 게 뭐냐면 그런 질문이 있어요. 야, 캐나다가 전쟁 나면 한국이 올 거냐? 그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렇게까지? 네. 네. 근데 이제 캐나다는 나토 회원국이잖아요. 네. 그럼 나토는 올 거 아니에요. 응. 그렇게 이제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아. 저는 답변을 이렇게 했죠.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3차 세계대전이다. 어차피 너네나 우리나 보기 힘들다. 보기 역시. 힘들다. 야, 저기 현명한 답변이다. 아유, 캐나다 언론이 헤드라인으로 뽑았겠는데. 그건 또 뺐어. 아, 뺐고, 질문을. 그건 네. 뺐어. 빼고 들어간 건 뭐냐면 네. 그거였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네. 캐나다 잠수함을 수주하면 이거는 올림픽에서 한국이 금메달 딴 거랑 똑같다. 왜냐면 우리가 선진국 방위산업 시장에 네, 네. 대한민국이 들어갔다라는 거. 네. 이것만으로도 이거는 굉장한 성과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아니, 이번에 그 따내면 좀 지분이 있으시겠는데요? 아, 그런 거 없습니다. 아, 없어요? 쥐뿔도 없습니다. 뒷꼬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 아무것도 없어요. 아니, 근데 그 현대자동차한테 그 자동차 공장 지어달라고 했던 그 캐나다 요구 뭐 이런 보도도 있었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됐어요, 지금? 아, 현대자동차가 근데 예전에 캐나다 브로몽이라는 곳에 공장을 지었다가 3년인가 4년 만에 철수했거든요. 아, 그래서 진짜요? 내부에서 아직도 이걸 브로몽의 악몽이라고 불러요. 네, 왜냐면 캐나다가 땅이 넓은데 인구가 네, 많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이라는 게 사실은 미국처럼 이렇게 폭발적이진 않아서 캐나다에 자동차 공장을 두는 게 리스크가 좀 있죠. 캐나다도 이걸 알고 있는데 네, 네. 그러니까 이번 조건에 건 거죠. 여기 거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업체가 네. 독일 업체나 우리 업체, 저기 우리나라 업체나 자동차 공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뭐 설사 자동차 공장이 있다 그래도 거기다 그것 때문에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아마 국가적인 측면에서 이제 배를 해달라는 그런 뜻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대신에 수소차 공장을 지어주겠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제 그렇더라고요. 네. 전기차에 또 이제 나오는 게 수소차니까 수소차의 생태계를 이전해 주겠다니까 캐나다로서도 이제 나쁜 선택은 아니죠. 네. 근데 이제 이런 대규모 무기 도입을 할 때 네, 네. 사실 그런 요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에서 이제 무기를 많이 샀는데 네. 그때 미국에 요구했던 것 중에 재밌는 게 뭐였냐면 뭐예요? 우리 텔레비전 공장 좀 만들어줘. 미국 안에? 그러니까 사우디. 아, 사우디가 이제 미국의 무기를 왕창 아, 샀는데 네, 사우디가, 네. 사우디가 미국에 요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무기 이만큼 사니까 텔레비전 사우디에. 공장을 좀 사우디에 만들어줘. 네. 그거 해줬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도 이 무기 수출에 있어서 절충 교육을 좀 하는 약간 거죠. 한몫 크게 땡기는 뭐 그런 건가요? 근데 그때 많이 샀으니까. 아. 지나치게 많이 썼죠. 네, 많이 샀죠. 좀 지나치게 많이 했어요? 네, 이거 중동은 그냥 아빠 저거 사줘 하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살 때 뭉탱이로 다 사거든요. 그리고 네. 거긴 돈 떼어먹힐 염려도 없는 게 석유랑 천연가스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또 테이블 밑으로 커미션도 주고. 근데 미국은 그게 안 돼요. 아. 미국은 옛날에 한번 그랬다 걸린 몇 개 회사도 아, 있어가지고 진짜요? 안 되는데 유럽 그거 쪽에서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이런 데는 음. 한 번씩 시민단체들 이걸 이제 공개를 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스위스 우리 자본의 축협 능력이요. 농협 이런 네, 데다가 네네. 비자금 만들어주고. 아우. 네. 근데 미국은 그게 이제 사실은 법적으로 안 되죠. 우리나라도 사실상 불가능하죠. 우리도 제도적으로 어렵죠. 하기 네네. 쉽지가 않고. 이거 쭉 얘기해 봤는데 하나 더 얘기해 볼게. 궁금한 게 이거 뭐냐. 일단 우리 사업에 HED 현대랑 하나가 원팀이 됐어요. 저 원래 경쟁사인데. 네. 이거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 이번 사업이 워낙 큰 사업이다 보니까 네, 네. 사실은 이전에 좀 아픈 기억들이 있었죠. 음. 그러니까 서로 각계 전투하다가 이제 망했던 이제 호주에서? 대표적인 게 호주 호위함 사업. 네, 네. 각계 전투하다가 망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배가 호주 해군이 요구하는 요구도에 안 맞는 부분도 있었고, 네. 그래서 우리는 조기 탈락해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뒤로 계속 원팀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어쨌든 같이. 잘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만약에 수준하게 되면, 뭐 수척 가운데 한 몇 척은 HD 현대중공업이 하고, 또 나머지는 또 하나오션이 하고. 근데 원팀이다 그래도 수주를 하면 가장 큰 혜택을 보는데 어디요? 하나오션이죠. 하나오션이죠. 하나오션. 네. 왜요? 지금 잠수함은 어찌됐든 하나오션이 거의 다 하고
그 주도적으로 하는 거고. 예, 그 장보고 3 배치 1, 네. 그 이제 도산 안창호함, 장영시함 다 선도함은 하나오션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1번 함을 만든 업체가 경쟁력이 있어요. 왜냐면 이걸 건조부터 개발까지 다 해봤기 때문에. 일본이 지금 하나오션. 네. 잠수함 쪽은 지금 약간 그런 상황. 그렇군요. 아니 이번에 그러면 이제 그 태평양 횡단한 것도 한번 의미를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도산 안창호함. 이거는 지금 캐나다 사업이랑 어떻게 연결돼 있고 이게 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건 잠수함이 14,000km를 독자적으로 항해했다는 얘기는 네. 제가 자전거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가실 수 있잖아요. 못 가죠. 미쳤어요. 미쳤어. 뭐 안 돼요. 안 돼. 서울 시내도 못 벗어나요. 아마 저기 그 천안쯤에서 그렇죠. 쓰러진 차가 많이 갈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안 돼. 그리고 잠수함은 원래 수중 항해를 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네. 수중 항해를 하고 있는 배가 태평양을 가로질러 갔다는 얘기는 딱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사람들이 어이씨. 난 여러 가지 생각들 하게 되고 물론 중간에 보급을 당연히 받고 보급함이 따라가긴 했지만 이 잠수함의 성능 14,000km 가는 동안 아무 문제 없었잖아요. 네. 그리고 가는 동안 문제가 생기면 개망신이에요. 예전에 어디였지? 일본 자위대가 육상 자위대가 네네. 독일 흉내 낸다고 전차 포신 옆에 이제 와인잔 올려놓고 한 바퀴 돌리다가 자빠진 적이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왜냐면 독일이 했던 게 레오파 전차 옆에 맥주 올려가지고. 맥주 올려놓고 그 막 주행하는데 맥주가 안 쏟아졌어요. 네네. 네, 안정하다. 또 이제 일본을 따라하다가 그런 적이 있어. 이게 그러면 개망신 당하는 건데 자신이 있으니까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 우리도 이런 중퇴하다는 시점에 그쵸? 네네. 그게 혹시나 만약에 뭐 중간에 그랬으면은 네네. 진짜 큰일 날 뻔하긴 근데 했어요. 그만큼 이제 자신이 있었던 거고 네. 그다음에 또 잘 간 데다가 또 하면서 우리도 낯설었던 지형에 간 거야. 우리 잠수함이. 네. 태평양 저쪽에. 그것도 그러니까 최초로. 네. 훈련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도착해서 단순히 쇼케이스만 하는 게 아니라 캐나다 해군이랑 연합훈련도 네. 하거든요. 그런 해군은 특히 그런 연합훈련을 많이 해야지 네. 이제 노하우도 쌓이고 그다음에 캐나다 해군의 기술이나 이런 것들 좀 습득하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쇼케이스라는 게 별게 아니잖아요. 네. 보면은 캐나다 해군 승무원이 탑승해서 14,000km 같이 갔고 이번에 캐나다 해군 병사들이 타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어요. 네.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냐면 212급은 입간판밖에 없어요. 예, 뭐 언제 드릴게요. 싸게 해드립니다. 네, 네. 1+1을 하지만 실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캐나다가 지금 필요한 거는 오늘 계약하고 몇 년 후에 받을 잠수함이지 네. 그냥 입간판은 아니거든요. 네, 그거를 극대화시키는. 네. 그리고 독일도 보내고 싶으면 보냈겠지. 네, 네. 하지만 독일은 못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잠수함이 212급은 없으니까. 환상의 잠수함이기 때문에. 네. 아니 근데 사실 그럴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잘 성과가 잘 마무리가 돼서 지금 이제 훈련에 참가하고 있고 네네. 잘 가서 다행이지만 우리 군사 전문가들은 좀 보셨을 때 약간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요. 보시면서. 일단 이제 예비역 해군분들 가운데서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굳이 우리가 저렇게까지 해야 되냐. 왜냐면은 이제 태평양 횡단이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잠수함은 뭐 그게 재래식이 됐든 핵이 됐든 어찌됐든 전략무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제 림팩의 209급 잠수함 장보고를 보냈을 때도 네. 주변국들이 난리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이제 잠수함은 잠수함 특유의 소리가 있어요. 음문이라는. 그걸 따려고 네. 계속 추적을 해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막 피하고 가서 이제 하와이까지 갔는데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좀 리스크가 있죠. 엄청 위험성이 힘들군요. 있죠.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캐나다 잠수함에 띄운 거예요 이번에. 우리 거는 있다. 네.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 한 거죠. 지금 어마어마한 성과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독일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지금. 독일은 잠수함 환상의 잠수함이에요. 독일도 인어예요, 뭐 인어. 지금 뭐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캐나다에? 근데 보내봤자 212C급 입찰한 잠수함 없어요. 그건 실물이 아니니까. 그리고 다른 잠수함을 보내면 네. 바로 씹히는 거죠. 이거 네, 뭐야? 우리한테 이거 뭐냐고. 이거 왜 보냈어? 그렇지. 네. 아니 왜냐면 저기 A라고 준다고 했는데 네. 온 건 B가 와서 갑자기 A라고 이제 그럼 주장을 혼동할 수 하고 있죠. 적어주겠다는 건가?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14,000km를 갔던 게 뭐냐면 캐나다가 해안이 태평양이랑 대서양을 분리돼 있지만 사실 네. 북극을 뚫으면 불가능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게 대략 이 정도 나올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급할 때는 잠수함을 이렇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다. 돌릴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이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엄청난 의미네요. 이 정도까지 해줬는데 안 뽑아주면 그러니까. 나 메이플 시럽 안 사 먹는다. 거기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어쨌든 캐나다 해군 잠수함 승조원들이 탔다라는 거. 그래서 뭐
그런 표현도 했어요. 뭐 5성급 호텔이다. 그다음에 뭐 테슬라다. 뭐 이런 얘기도 그쵸. 하고. 혼다 다찐가 하여튼 그런 차를 타다가 테슬라를 탄 기분이다. 아, 저렇게 뭐 1999년식 혼다 네, 치비를 네. 타다가 타다가. 네. 신형 테슬라를 타는 것 같다. 왜냐면 예전에 어. 그 어디야 폴란드에서도 우리 K21 네. 네, 그 장갑차를 타고 지휘관이 뭐라고 했냐면 다른 세계에 온 것 같다. 아. 왜냐면 이제 폴란드가 쓰던 건 1950년, 어마어마하네요. 60년대 네. 그 보병 전투차 이제 허름한 거였는데 갑자기 AS21 같은 걸 타보니까 네, 네. 세대를 뛰어넘은 것 같다라는 네, 그런 얘기를 했죠. 네. 아니 저는 그 강훈식 비서실장이 얼마 전에 캐나다 그래서 갔고 뭐 몇 번 계속 가는데 아니 뭐 이런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연담하는 자리인데 좀 늦을 뻔하셨나봐요. 사실 뭐 연착이라서 좀 늦었다. 캐나다로 가는 이제 오는 비행기가 그랬더니 원래 이거 좀 잘 연착이 된다. 또 이렇게 받아쳐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근데 우리 잠수함은 사실 잠행해 오면서 한 번도 지연이 없고 제 시간에 도착했으니까 나는 이제 다음에 우리 잠수함 타고 오겠다. 이렇게 또 농담을 하셨다고 하는데 굉장히 또 시의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어떻게 어필하는 거죠. 어필한 걸로 보여지고, 네.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우리 항공사를 안 타시고, 시간 일정 때문에 뭐, 캐나다 항공사를 타고 가셔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 그만큼 우리가 자신감이 있다. 자신감 있다. 네, 그렇게 봐야겠죠. 진짜 따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쉽죠. 결과는 그겁니다. 수출금융이 달려있어요. 아, 수출금요. 네, 수출금융을 얼마만큼 우리가 해주느냐. 되게 방위성금이라도 뭐 해야 되나. 네. 그게, 계속 방위성은 얘기하고 제가 봤을 땐 관건은, 지금 마지막 관건은 수출금융이에요. 양쪽에 마지막에 한번 물어볼 것 같아요. 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한테는 야 니네로 하고 싶은데 얼마까지 땡겨줄 수 있어? 그렇지. 라고 하고 독일한테는 반대로 야 니네께 조금 네. 또 그렇긴 한데 니네가 얼마까지 땡겨줄 수 있니? 라고 물어보고 반대 입장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한테 독일제 사고 싶은데 니들 마지막에 수출금융 한번 얘기 들어보고 결정할게 라고 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저 궁금한 게 아까 첫 질문인데 좀 위원님이 약간 흐려서 대답을 좀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거 60조 따낼 확률로 여쭤볼게요. 퍼센트. 저는 65%. 65%. 오. 65%까지 왔다. 65%. 많이 올랐네요. 네, 그렇죠. 왜냐면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두 개 뽑혔을 때는 저도 그냥 들러리네. 그냥 네. 좋은 들러리네. 일이긴 한데 네, 될 수 있을까 그랬는데 네, 네. 지난해 많이 분위기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 관계자들이 이제 많이 왔잖아요. 총리도 오고 조선소도 실제 방문해보고. 배도 타보고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가 지금 저시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미국과 똑같아요. 조선업이에요. 그런 점에서 협력할 여지가 많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가 수출금융만 수출금융. 화끈하게만 되면 네. 그때는 이제 될 수 있는 우리 정 작가님 확률. 저는 항상 얘기했지만 49대 51이라고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방심하면 안 돼요. 아, 네, 무기 도입 같은 경우는 네. 실제로 당장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캐나다처럼 하는 뭐야 게 어떻게 분위기 다 띄워놓고 이렇게 하면 나는 뭐냐고 나는 65 해버렸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도 우리가 60% 이상 될 거라고 보지만 네. 우리 마음속으로는 경계해야 된다. 경계해야 된다. 네. 라는- 자만을 경계해야 된다. 네, 그럼요. 이상한 네. 해석은 다 해요. 일단 캐나다 잠수함 이거 너무 후끈후끈합니다. 교수님 이거 발표 언제 합니까? 제가 유사 이래로 예. 이렇게 뜨거운 열기가 있던 방산소치 처음이에요. 어. 사실 우리가 독일에서 30년 전에 독일에서 철계 건조 능력을 배워가지고 와서 2011년에 우리가 독일하고 한번 인도네시아를 2011 년에. 이겼거든요. 네네. 그때만 해도 뭐 언제 이겼는지 어떻게 해서 이겼는지 국민들 관심이 없었어요. 네네. 근데 깜짝 놀란 건 독일에서 놀랐다 그때는. 야 우리가 가르쳐준 나라한테 나라인데. 우리가 졌단 말이요? 네. 제가 그때 키일에 이제 파견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기는 키일이 뒤집어졌어요. 그 시내가 이게 무슨 해프닝이야 이게? 대체. 우리가 가르쳐줬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도 EU에서 조사하고 그랬어요. 나와서 왜 졌어? 뭐 니네 뭐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키일이라는 도시가 23만 명 인구였는데 네. 거의 그 조선소가 먹여 살리다시피 했어요. 음. 그냥 얼토당토에 졌다 이거지. 네네. 교수님 그러면 그때는 하대배였죠. 하데베 그때는 호발트 게르페 도이치베르부터 하데베 하데베 지금은 TKMS TKMS라는 회사가 제법 커요. 그때 당시에 전 세계도 한 17만 명 정도 네. 직원이 있었어요. 그 우리 생활에서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엘리베이터. 뭐가 있어요? 아, 그래서 고속도로 타다 보면 네,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게 그거군요. 그 그룹. 그 그룹이. 네.
아니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뜨거운 적이 없다고 하셔가지고 김대웅 네. 이번에 이렇게까지 관심이 쏟아지는 그 이유는 뭐예요? 일단 규모가 자체가 그때랑 달라요? 액수가 지금 액수가? 뭐 사실은 이제 배만 사는 금액은 예. 10조 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른 거 이제 운용 유지 그다음에 교육 훈련 뭐 MRO 이거 다 하면 60조 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보다 이제 교수님 잘 아시지만 네네. 아마 국산 잠수함 수출 지금 했던 것 음. 중에 가장 큰 금액이 될 수가 있죠, 이거. 역대급 금액. 예, 60조? 역대급 금액. 아니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교수님 거두절미하고 여쭤볼게요. 100% 중에 몇 프로 보세요? 51%. 51%? 오. 그래도 좀 1%더 높네요. 그래, 네. 그래도 정말 소신 없게 50-50는 안 합니다. 아, 50대 50은 안 하시고? 51대 49 정도는. 왜냐면은 어. 1월 말에 제가 거기 현지 이제 이 분위기 탐색차 갔었어요. 오. 그때만 해도 한 우리가 좀 처져 있었다 네네. 생각하고 저도 갔다 와서 정부 관계자나 이런 사람한테 지금 이게 잘못하면 진다 하는 얘기를 좀 여러 번 했고. 왜 어떤 게 좀 심상치 않았어요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독일에 한 5년 반 있었는데 예. 독일이 여태까지 118개국에 180에서 잠수함 팔았는데 이렇게 정부가 나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아 이게 독일 애들 만만치 않다. 예, 봤는데. 그때는 뭐 독일은 잠수함 DL 잠수함 우리 뭐 최고지. 예. 하대배 선수 알아서 해. 어. 그리고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정부한테 얘기 이 정도였는데 이번에는 뭐 독일에서 적극 나서 가지고 뭐 산업 경제 지원해 준다. 이거 국가 대항전으로 간다. 이거 EU까지 힘을 빌려 가지고 EU 우리 세이프 자금 만들어 줄 테니 캐나다에 들어와라. 뭐 우리 나토 우리 호환성 있으니까 우리끼리 하자. 네. 이런 분위기가 확 팽배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또 하고 직접 했는데, 피부로 느끼셨으니까. 네, 느꼈어요. 네. 그래서 갔다 와서 살짝 일러줬죠. 어. 일러주고 이건 보통 일이 아니다 했더니 또 뭐 우리는 또 정부에서 주관해 가지고 기업 초청해 가지고 확약식까지 했잖아. 캐나다하고 진짜 해. 응? 거짓말하지 말고 이거 사업 되면은 산업 경제 적극 지원해 줘라. 우리는 신뢰를 가지고 한다.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가 이제 반전되기 시작했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진사 대천명 작전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실제 잠수함이 거기까지 가서 14,000km. 오, 그거는 여태까지 진짜 도산한 잠수함이 거기까지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2002년도에 림팩만 한번 갔다 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 126일 갔다 왔는데 네. 이번에 6개월. 아 후배들 또. 그래서 후배들이 훨씬 저보다 고생 많이 해요. 옛날에 작전만 하면 했는데 요즘 배도 팔아야 되니까. 아니 그러면은 어쨌든 독일한테 좀 경쟁의식을 느끼다가 딱 내가 이제 이 정도면 51%딱 1%더 매길 수 있다라고 했던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였어요, 교수님? 결정적인 순간은 이제 비서실장도 2번이나 갔고 그다음에 사실 한화하고 현대 HD 현대중공업 컨소시엄 했는데 현대 쪽에서 약간은 좀 소극적이었어요. 제가 볼 때. 왜냐 그러면 사실 조선은 HD 현대중공업 세계 1위거든. 네. 근데 자존심도 있고 여러 가지 좀 KDX 문제로 또 감정도 있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들어 현대가 좀 나서기 시작했었어요. 분위기가 그렇게 또 하면서 그렇군요. 수소 분야, 음. 그다음에 뭐 LNG 이런 분야,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적극적으로 하는 걸 보고 캐나다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의 삼성, 예. 현대, 하나오션이에요. 이 세 기업 정도만 되면 참 얼마나 좋겠느냐. 거기엔 조선 능력도 많이 좀 떨어져 있거든. 예. 그런데 그런 기업들이 나서기 시작하니까 이제 좀 되겠구나. 좀 희망을 가지고 촉이 딱 온다. 이렇게 하니까 더 요구하는 거예요. 캐나다 정말 캐나다 좀 비겁해요. 그래요? 잠수함 하나 파는데 온 나라 다 챙기려고 살림을 챙기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거의 이건 패키지가. 방산 역사에서 이거는 정말 안 좋은 선례예요. 이건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국가 대항전밖에 될 수 없어. 이제 방산 수출하는 게 전쟁이 된다고 전쟁. 무기 하나 수출하는. 우리 김대웅 의원님 지난번에 나오셔서 한 60% 가능성 보시잖아요. 저 6대4. 6대4. 근데 조금 뭐 한 일주일 정도 됐으니까 네. 임박해서 조금 올랐나요? 아니면 어떻게? 저는 여전히 6대4. 여전히 6대4. 네. 기류가 좀 어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대통령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신중해야 된다.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은. 왜냐하면 그렇다고 우리가 앞서고 있어요 얘기하면 네. 그것도 캐나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이상한 거고 네. 독일이 뭔가를 또 하겠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신중하게 말씀을 하신 걸로 좀 생각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지금 우위다라고 얘기하기에도 또 좀 어려운 상황이고. 제가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네네. 어쨌든 지금 그 수출 금융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문근식 교수님 얘기해 주셨듯이 독일이 만약에 세이프 자금 들고 나오면
그때는 좀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도 사실 이제 금융적인 준비는 네. 하나둘씩 해놔야 된다 지금.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독일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약간 납기를 조금 조정하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원래 자국이랑 노르웨이 해군용으로 이제 사전 주문된 그거 순번을 막 바꿔가지고 독일이 좀 더 우선순위를 우리를 좀 고려해달라는 식으로 카드를 좀 내밀기도 했어요. 이게 좀 먹힐까요? 어떻게 보세요?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 하나의 성의 표시지. 네. 그거 보면 알아요. 우리는 아, 좀 어렵구나. 독일이? 상당히.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마지막 카드를까지 이제 뭐 노르웨이 새 국가가 24척을 같이 운용하자 이런 네.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나토는 같이 운용하게 돼요, 원래. 아 원래? 예, 원래 그렇구나. 이 S1, S2 해가지고 잠수함 구역이 다 있어요, 나토. 음. 그래서 그 국가마다 교대로 들어가는데 이런 거 다 하고 있어요. 그럼 그러나 이게 엄청- 자기가 있는 거하고 네. 같이 공동 운영하는 개념이 틀린데 네. 색다른 개념을 도입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우면 그러겠어요. 아, 오히려 약간 네, 네. 독일의 초조함을 드러내는 그렇죠. 거다. 수단 이게. 드러내고 그다음에 어.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실적함이 갔는데 네. 독일에는 실적함이 없잖아요. 지금 페이퍼 서브마린 그러면 종이 잠수함이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항상 리스크가 많은 거예요.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2000년도에 독일이 이제 이 원수기가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걸 한번 보여줬어요. 네. 그게 2000년도에 그리스에 아. 1800톤짜리 잠수함 4척을 214 계약을 했는데 214 214 잠수함 아. 했는데 2004년도에 첫 배가 진술해서 물에 띄었다고. 네네. 원래 진수하면 1년 후면 다 시운전 끝나고 인도해야 되는데 시운전 하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잠수함이 2010년도에 인도가 됐어요. 소송 걸리고 막 해가지고. 그때 제가 공교롭게 두 번째 해 독일 근무하는데 오. 그 인도하는 현장에 제가 있었어요. 그래요? 초대받아가지고. 네네. 그래서 원숭이가 나무는 떨어질 수 있다.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 독일이 사실 잠수함을 많이 팔기 때문에 네. 사실 노르웨이하고 협력을 해왔다고. 여러 군데 팔으니까 제 캐패시가 떨어진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불안함을 보여주는 오히려? 것이다. 이렇게 네.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캐나다 잠수함 승조원들이 와서 우리 수차례 봤고 네. 거기 잠수함 사령관도 직접 배 타고 나갔고 그러니까. 다 했어요. 우리 네. 그 승조원들도 하와이에서 캐나다까지 갈 때 같이 타고 갔고 네. 이렇게 승조원들이 극찬을 하는 배 잠수함은 한 번 잘못하면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분 딘 장비가 최고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제가 잠수함을 탄 승조원 입장에서 보면 캐나다 잠수함 승조원들은 이거를 안 사, 한국 같은 잠수함 안 사면 후회할 거예요. 후회 막 해볼게요. 경고합니다. 경고. 그렇군요. 또 캐나다를 향한 경고. 근데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금 거의 패키지로 협력 경쟁으로 산업 경쟁으로 막 불붙고 있잖아요. 교수님 아까 뭐 치사하다고까지 하셨는데 이게 사실 뭐 이런 시각들도 있어요. 이거 너무 자칫하다가 우리가 너무 다 퍼주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다 퍼준다 하는 게 장사는 뭐가 남으니까 하는 거예요. 믿지는 정서 어디 세상에. 예? 정신 나간 거지. 그러나 초기 아까 60조 했지만 초기에는 한 3척 정도면 돈이 확 떨어져요. 그렇게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우리 페이스를 끌고 가는 거죠. 세척 정도. 그리고 네. 이 잠수함은 캐나다 이것만 성공시키면은 북유럽, 남미까지 그다음 중동까지 석권할 수 있는 찬스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는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원하라면은 좀 손해나도 하겠어요. 이걸로 해서 교두보가 형성되면 더 많은 시장이 확보되기 때문에. 그리고 세계 1위 독일을 꺾었다. 네. 우리가 몇 년에 러시아 월드컵 때 한번 꺾었잖아요, 독일을. 그 세계 깜짝 놀랐잖아요. 또 월드컵 이번에 시즌은? 이제 두 번째 이제 잠수함을 이기면은 어. 이거는 이제 독일이 야 사우스 코리아는 정말 대단한 포텐셜 파워를 가진 나라구나 인정하게 되고 세계의 바이어들이 모여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의 손해 나도 하긴 해야 된다. 투자하세요. 투자해가지고 저요? 그러면 손해 나도 이건 굉장히 남는 장사다 그렇게 봐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그러니까 캐나다를 만약에 우리가 수주하게 되면 네네. 네임 밸류와 브랜드 밸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독일 잠수함을 계속 추격해 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우리가 앞질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 세계 잠수함을 구매하는 국가들이 보는 시각이 달라졌죠. 그렇죠. 캐나다가 한국 네. 잠수함을 선택했다고 부터 했다고?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씨름 3판 2승이면 끝나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두 번째 이기면은 이제 네. 3판 2승은 할 말이 없잖아. 독일. 네. 아니 근데 그 김대현 의원님이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반띵하는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반반. 그러니까 캐나다가 독일과 우리를 반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방산 수출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예요. 그거는. 아 그거는 그렇게 하려면 원래
반반하려면 다시 제한 요구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 제한 요구서에 예를 들어 30조다. 네. 30조에 합당한 절충교역을 해야 돼요. 네, 근데 네. 지금 60조에 할당한 절충교역 해준다 했잖아요. 어. 산업경제적 다 한다고 했는데 반절을 줄여? 그럼 다시 줄여서 해야지 그것도. 그건 상도에 어긋나는 거죠. 그건 또 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나라는 지금 60조 원이라는 거대 규모이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야, 다 가능하면 가져와. 응? 음. 그렇게 하지 국민들 여론이 빗발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도 하는데 이런 식이 되면은 사실 방산 수출 시장의 질서를 아주 교란시키는 이런 행위다. 그래서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캐나다에 그렇게 근데 되면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왜 그러냐면 이게 캐나다에 우리가 너무 공을 많이 들였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우리한테도 굉장한 또 타격이 될 수 있고 외교적으로 경색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외교적이라는 거는 또 경제적인 면이 앞서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캐나다 본국의 이제 선택이죠. 네. 그걸 누가 뭐라 하겠어요? 그러나 이 국제 시장에서는 비난받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같은 경우는 올인을 다 했단 말이에요. 네. 허탈한 감이 이제 생기는 것이고 이거 반칙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6척씩 6척씩 한다. 그러면 받아야죠. 받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좀 비가 버지만 그래도? 받아야지. 아니,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한 게 있거든. 좀 유연하게 대처해야죠. 그거를 네. 그리고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양계 우리 하나오션하고 HD 현대중공업 대단한 굴지의 잠수함 만드는 회사예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둘이 협력해 가지고 뭔가 끌어내야 돼요. 이제 어.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처음으로 국내에서 KDDX 가지고 둘이 싸우고 법정 다툼까지 했지만은 네. 그래도 국민 여론이 너무 빗발치니까 너 싸우면 안 돼 해가지고 막 회초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번에 손잡고 한 거예요. 그럼 이 정도 갔기 때문에 독일하고 우리가 최종 붙었거든. 예. 그럼 여기도 성과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안 돼도 이거는 모든 세계의 국가가 이번에 한국 잠수함의 성능에 이목이 집중됐고 그 다음에 하와이까지 가면서 정말 유일하게 네. 프로브했잖아요 성능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서글퍼하지 말고 만약에 결과를 떠나서 우리는 이겨도 좋고 네. 이기면 더 좋고 이기면 더 좋고. 저도 슬프지만 그래도 좌절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만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확장할 것인가 아, 알겠습니다. 이걸 이제 국민적 힘을 업체하지 우리끼리 너 때문에 해서 큰일 나 이건. 예. 교수님, 저희가 영어 자막도 돼요. 그래요? 한번 캐나다 한참 고민하고 있을 때는 한마디 하십시오. 저는 캐나다 잠수함 승조원들은 정말 잘 봤어요. 아주 잘 보고 여기 와서 한국에 와서 타고 하와이에서 캐나다까지 가고 하면서 예.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던 것 같아요. 제가 잠수함을 독일제를 탔어요. 저는 네. 함장까지 했는데 그 잠수함하고 지금 우리가 만드는 잠수함은 너무나 차이 나요. 예. 리빙 컨디션, 탐지 능력, 공개 능력 모든 게 뛰어요. 어떤 사람들은 국뽕이다 하는데 잠수함 우리 정도 만드는 게 쉬워요. 원래 잠수함만 우리가 후발주야지 네. 다른 조선은 우리가 훨씬 앞서 있어요. 독일보다. 세계 1위에 또 우리 퀄리티 면에서 1위에 1위.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국뽕이다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이. 저는 사실이다. 팩트, 미스터 팩트거든 원래. 미스터 팩트. 팩트. 리슨. 그러니까. 캐나다 리슨. 들어라. 네. 그래서 캐나다 잠수함들은 정말 정부에게 강곡히 얘기해야 돼. 2021년도에 레드백 장갑차를 호주에 팔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독일하고 우리의 최종 결승에 붙었는데 그때도 군에서는 한국이 좋다. 예. 가성비가 뛰어나다. 일단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 기술 이전도 조건이 좋다. 이렇게 했는데 네. 정치권들이 막 마지막에 독일로 가려고 했거든. 예. 그거를 군에서 막 밀어붙여 가지고 우리가 이겼어요. 음. 이 현상이 다시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것이 네. 캐나다 잠수함 승조원들한테도 좋고 네. 향후 태평양 해역에서 우리가 협력할 게 너무 많아요. 캐나다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이번 이란 중동전 때 에너지 문제가 엄청 힘들었잖아요. 이걸 이제 캐나다에 수입하고 하면은 정말 서로 주고받는 이런 그 교류가 훨씬 향상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캐나다 잠수함 승조 계속 밀어붙였다. 네. 밀어붙여서 정부에서 정치적인 판단 못하게 하라.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또 미스터 팩트. 우리 문근식 교수님의 또 설명이었으니까 뭐 캐나다가 후회할 일이 없어야겠죠, 그렇죠? 잠수함 선택하는 데 있어. 제가 볼 때 캐나다 지금 정치권이 딜레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기존의 대서양을 계속 볼 거냐. 근데 캐나다도 경제적으로 성장을 하려면 네. 태평양을 봐야 돼요. 뭐 작전 반경 얘기하시는 그것도 그렇고 네. 경제적인 아, 측면도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네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우리가 이제 절충교육 여러 가지 하지만 뭐 에너지 수입 같은 것도 다변화에 캐나다가 좀 포함이 돼 있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캐나다 정부도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태평양이냐 이건 선택을 해야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선택을 해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네, 네. 되도록이면 태평양을 선택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도 또 영어 자막이 네, 들어갈 겁니다. 태평양을 보셔야 됩니다. 자, 이야기 더 긴급 생방송 라이브 바로 시작합니다. 자, 어젯밤 우리 시간 밤에 전해진 비보죠. 비보. 네.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360조짜리 잭팟이 네. 이게 독일한테 넘어갔군요. 우리 맞습니다. 일단 아니 정 작가님한테 먼저 네, 여쭙고 네. 싶다. 어젯밤 분위기 어땠었습니까? 느낌이? 어젯밤 분위기 굉장히 열받았습니다. 아, 열받으셨어요. 그죠. 예. 왜냐하면 성능으로 보나 아니면 네. 캐나다의 미래로 보나 사실 우리를 선택하거나 네. 아니면 전 최소한 반띵으로 어.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독일한테 몰빵을 해준다라는 거는 뭐 우리한테는 좀 아쉬운 일이고 네. 캐나다는 이제 조금 쓴맛을 봐야 될 차례. 왜냐하면 네. 독일은 되게 재밌는 네. 게 이렇게 계약하고 나면 또 한번 배째라 시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다급하니까 뭐 잠수는 먼저 주겠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한번 빡세게 브레이크가 걸릴 겁니다. 네. 아, 자, 지금 실시간 또 함께하고 계시는데, 자, 댓글도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대신해서 여기 두 분 전문가 모셨으니까 두 분 전문가께 한번 여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창도 앞에 같이 좀 띄워주세요. 자, 위원님은 어떠셨습니까, 어제? 아 근데 우리가 이 정확하게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 거는 우선 협상 대상자입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 이게 네. 뭐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계약을 체결한 건 아니에요. 아. 계약을 체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걸 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세부 협상에 들어갑니다. 음. 그래서 협상이 잘 된다. 네. 그럼 그때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독일 업체가 우선 협상 대상자에 예. 선정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캐나다 정부가 발표한 걸 보면 잘 안 되면 이순인 하나오션이랑 다시 억울해지면? 협상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네. 전문가적인 얘기예요. 예. 좀 쉽게 얘기하면 네, 상견례에서 네. 결혼식 날짜 잡은 거죠. 어. 네, 근데 결혼식 날짜 아직 안 잡았다고 했어. 해도 네.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네. 음식 문제라든지 네. 아니면 뭐 집안의 여러 가지 문제로 파토가 날 수 있는 뭐 그런 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한 뭐 희망의 여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근데 이제 겁니까? 예. 기본적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네. 거의 계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네. 앞서도 이제 정 작가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음. 사실은 이제 변수가 그렇다고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다 그래서 변수가 완전히 클리어된 건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캐나다가 요구하는 조건들을 그러면 독일이 얼마만큼 채워주느냐. 네. 그거는 협상 과정이 남아 있다는 거죠. 얼마만큼 물론 이제 채워주느냐. 물론 앞서서 예. 이 경쟁을 할 때는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준다고 했지만 네.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잖아요. 예. 근데 이제 또 협의를 하다 보면 아 이거는 내가 말이 봤을 때 바뀔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런 경우가 해외를 보면 네.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지금 네. 떨어지긴 했지만 네. 돌발 변수는 아직 좀 있다라고 봐요. 여러분 돌발 변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우리 그럴 수 의원님이 있다고 이런 봐요. 말씀을 네, 정 작가 말씀하십시오. 네, 여기 네. 보면 이제 댓글로도 약간 그냥 들러리 쓴 거 아니냐,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좀 안타까운 얘기라서 그렇게 얘기하고 저도 뭐 그냥 파토나라 뭐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그 들러리나 이렇게 약간 이렇게 경쟁 상대를 하는 것도 이렇게 네.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상대한테나 세워줄 수 있는 거지. 누가 봐도 쟤는 그냥 이제 우리한테 뭐 좀 더 뜯어내려고 데려왔네 했는데 네, 이게 네. 급이 떨어지면 네, 이쪽에서 움직일 리 없잖아요. 지금 독일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역대급으로 똥줄이 탔다. 네, 네. 네, 지금 만약에 우리가 경쟁에서 2순위까지 해서 이렇게 우리 둘이 최종 경쟁을 안 붙였으면 예. 독일은 지금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이제 이 잠수함 사업을 네. 따냈을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말씀해 주시는 게 워낙 초반이 아니죠. 지금까지 막판까지 경쟁이 너무 심해서 네. 독일도 사실 원래 그렇게 안 하는 나라가 막 이거저거 던지고 뭐 납기 뭐 뿐만이 아니라 뭐 해서 거의 경쟁이 막판 고조까지 올라갔으니까 네. 독일도 어쨌든 그걸 지켜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유럽 업체들이 네. 우선 협상자가 대상자가 되면 네. 딴소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요?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제 예. 뭐 독일도 이 사업이 중요하다는 걸 알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212 CD급은 물론 그 전에 212형이 있었지만 네. 어떻게 보면 새로운 모델이에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독일 입장에서 중요하죠. 캐나다가 어떻게 보면 첫 고객이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독일하고 노르웨이가 212 CD를 같이 하지만 어차피 거기 이제 공동 개발 파트너고 해외에 파는 건 사실 캐나다가 처음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도 신경을 썼고 우리도 사실은 처음에 사업이 시작됐을 때만 하더라도 네네. 희박하게 봤어요. 아.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올라온 것도 이것도 잘한 거다. 기적이에요, 기적 사실. 네. 뭐 젖잘싸 이런 건가요? 뭐 그런 건 아닌데 사실 우리는 상대적으로 당시 초반에 이제 경쟁했던 잠수함 대비 사실은 많이 안 알려져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였는데 네. 최종 2개로 압축됐을 때 들어왔잖아요. 예. 사실은 그 압축되기 전만 해도 프랑스도 있었고 뭐 다른 나라도 있었어요. 네. 스페인도 있었고 유럽에 그 잠수함을 만든 제리스 잠수함 만든 나라들 내노라나 국가들 다 들어왔죠. 네, 12척인데. 다 떨어지고 독일하고 우리만 남은 거였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우리가 이 정도만 해도. 예, 그 우선 협상 대상자가 안 됐지만 네. 세계적으로 인정은 받았다라고 예. 봐야죠. 아니 세계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았습니다. 거의 뭐 톱2 이 정도 네. 수준으로. 자, 그런데 제일 궁금한 거 이제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캐나다는 독일을 선택했나?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그 캐나다 잠수함 사업 관련돼서 뭐 평가 기준을 한 10가지 정도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맞네요, 10가지. 네, 우선은 이제 잠수함의 스텔스 성능.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치명성. 어.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지속 작전 능력. 네. 뭐 북극 은용성. 왜냐하면 이제 캐나다가 북극과 가까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또 한 가지로는 납기와 위험도, 그다음에 검증된 설계 여부, 수명 주기 유지비, 그러니까 30년 예. 운영했을 때 유지비, 어. 그다음에 캐나다 내 정비 및 산업 기업, 그다음에 동맹 전략적 파트너십, 네. 마지막에 훈련 기반 시설이었어요. 어. 근데 그렇게 10가지를 따져봤을 때 예. 막판 변수는 아무래도 동맹 전략적 파트너십이 아니었나. 아, 나토. 그게 컸죠. 저도 그거 외에는 우리가 뭐 네. 밀릴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죠. 뭐 잠수함 성능도 그렇고. 아니요, 잠수함 성능도 이제 뭐 끝났으니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제 몇 년 전에 폴란드 잠수함 사업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때도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때도 사실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우리가 생각하는 장보고 3 배치 2는 뭐 SLBM도 쏘고 크기도 크고 해서 뭐 그런 점이 많이 어필이 됐잖아요. 네. 근데 실제 지금 보면 잠수함을 선택하는 기준은 잠수함의 아주 기본적인 작전, 헌터 킬러. 그러니까 수중에서 적 잠수함을 찾아내고 수상 전투함을 찾아내고 교전하는 거, 네. 정찰하고 아주 기본적인 임무. 그러니까 음. 이거를 좀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제 와서 한 얘기지만 네. 캐나다 잠수함 사업 관련돼서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과연 우리가 저 장보고 3 배치 2에 SLBM이 달려 있는 게 강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사실 이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안보 환경, 그러니까 네. 북한을 상대하기 위해서 하기 우리가 위해서. 사실 네, 넣은 거지. 네, 그렇죠. 네. 보통 기본적으로 제레시 잠수함에 이런 SMB의 발사 능력은 안 넣거든요. 네. 뭐 해외 고객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임무를 많이 보지. 그거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없어도 캐나다 안보에는 뭐 크게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임무는 아니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사실 폴란드 잠수함 떨어졌을 때도 야,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해외가 보는 게 좀 많이 다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걸 강점으로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해외 고객들은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강점이었다 그러면 잠수함, 물론 우리가 2개로 압축이 됐지만 잠수함 성능 면에서 그게 확 치고 나갔을 거예요. 네네. 점수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안 그랬다고요. 또 한 가지로는 뭐 썰이지만 우리가 캐나다에 제안한 장보고 3 배치 2는 SLBM 발사 능력이 없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뺐다라는 얘기도 진짜요? 있었어요. 왜냐하면 캐나다 해군이 요구하지 않았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우리가 해외에서 바라는 니즈와 네. 우리가 생각하는 니즈가 다를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있죠. 말씀을 뺐는지 안 뺐는지 그거는 뭐 아직까지는 네, 썰인 그러니까 거죠. 썰입니다. 네, 썰 네. 요거는. 어쨌든 뭐 캐나다 안보 입장에서는 뭐 기본에 충실한 잠수함, 뭐 SLBM이 기본에 충실하지 않았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안보 환경 자체가 좀 다르다 보니까 이 잠수함을 선택하는 눈 자체가 좀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 김대영 의원님이 그 캐나다
쪽이랑 한번 인터뷰 하실 때 네. 그 질문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제가 들은 게 맞으면 만약에 이제 그 전쟁 나면. 나면 맞아요. 그때 도와줄 말씀하셨어요. 것이냐라고 네, 했어요. 네. 저는 그 부분이 가장 결정적이었다고 보고 있어요. 거기에 힌트가 네. 있었네. 일단은 예. 나토 회원국이고 예.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도돌이표가 되는 게 만약에 네. 안보 환경이 이렇게 변하지 않았으면 캐나다가 12척이나 된 잠수함을 한꺼번에 사진 않았을 거고 그리고 결국은 그 도돌이표가 예. 그 준비했던 게 유럽에서의 전쟁이 이제 자신들한테 불똥이 튀지 않느냐. 네. 그리고 예전 같았으면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텐데 무슨 걱정이냐라고 해서 그냥 12척까지 시작을 해도 6척 뭐 4척 이렇게 줄어들었을 텐데 네. 그게 안 되다 보니까 12척을 도입하게 되면 그 캐나다에서 가장 크게 볼 거는 뭐 첫 번째가 성능이겠고 두 번째가 이 무기를 도입하는 도입선과의 관계일 텐데 결국은 이제 나토 그리고 이제 같은 이제 유럽의 일단 본인 캐나다는 어쨌든 그 프랑스 식민지였다가 영국 식민지로 바뀌고 독립을 했기 때문에 미국보다는 좀 더 유럽의 정체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일 수 있거든요. 예. 결국은 이제 나중에 독립하지 못하고 네. 이제 그 영연방의 일원으로 이제 끝까지 예, 남았으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여파를 미치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댓글이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두 분이 또 나오셔가지고 자 댓글 제가 좀 몇 개 한번 읽어드려 보려고 하는데 자 한번 큰 글씨로 좀 보여주실까요? 자 뭐라고 또 하시는지 자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보면은 아니 잠수함 사는데 잠수함 성능은 20%밖에 반영을 안 한다는 것도 좀 웃기는 거 아니냐? 라고 네. 또 직격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 뭐 여러 가지 쓴소리들을 많이 주고 계시는데 자 보면은 뭐 대한민국 너무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 계시고요. 자 여러 가지 좀 댓글들이 달리고 계십니다. 보면은 여론이 좀 안 좋습니다. 많이 기대를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정 작가님도 좀 부글부글 하시는데 좀 참고 계시는 건가요? 그죠. 이게 네. 또 이게 사회적인 네. 체면과 우리 방송 이제 채널에 그런 게 있으니까 예. 저 굉장히 온화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어젯밤에 그 뉴스 듣고 창문을 열고 어느 나라에 욕을 먼저 할까라고 했다가 그냥 포기하고 왜냐하면 네. 이게 또 경쟁이 여기서 끝난다고 끝난 게 네.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굴면 예. 독일이 얼마나 또 좋아하겠습니까? 오늘 사실 아침에 하나오션도 입장문을 또 냈어요. 네, 최선을 네. 다했으나 좀 진인사 아쉽다. 대천명. 진인사 네. 대천명 이렇게 말씀도 하시던데 어쨌든 또 댓글에 자 캐나다 제 날짜에 잠수함 못 받아서 고생하는 게 눈이 훤히 보인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럴 가수도 없죠. 예. 그런 것도 있고 예. 캐나다 군이 했던 사업 중에 예. 잘 안 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비용 초과되고 제때 물건 못 받고 그런 케이스들이 꽤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캐나다가 독일 잠수함을 선택한 거는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뭐 어제 전에 나왔던 캐나다 쪽에서 나왔던 기사를 보면 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정되기 전에 나왔던 기사 중에 뭐냐면 사실 이거는 캐나다 입장에서 태평양이냐 대서양이냐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기로에 서 있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한국이 만든 잠수함을 사는 거는 태평양을 중시하겠다는 거고 독일이 만든 잠수함을 사겠다는 거는 대서양을 중시하겠다는 거다. 근데 이제 결정을 보면 그럼 왜 독일 잠수함을 선택을 했을까 생각해 보면 네. 그거예요. 그러니까 캐나다 해군 잠수함들이 뭐 냉전 시절에 전통적으로 했던 임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영국을 해가지고 GUIK 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냉전 시절에 소련의 잠수함들이 이렇게 밀고 내려오면 네. 그 라인에서 방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라인을 방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과 캐나다에서 보내는 물자들을 유럽으로 안전하게 보내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역할로 봤을 때는 네, 네. 사실은 독일 잠수함이 유리한 측면이 많아요. 네. 우리 잠수함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나토의 공통적인 임무를 좀 수행하는 네.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죠. 아니 근데 대서양이냐 태평양이냐 그럼 두 가지가 떠오르네요. 그럼 결국에는 대서양을 선택한 거고 네. 뭐 미래보단 과거를 택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캐나다 입장에서는 나토라는 거를 무시할 수는 없죠. 만약에 네. 우리가 태평양 지역에 비슷한 체계가 있었다 그러면 네, 네.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태평양에는 그게 없잖아요. 네, 네. 각자 도생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캐나다 입장이 사실 뭐 고려 안 할 수가 근데 없는 거죠. 트럼프 정부 이후에 미국이 이제 국제 질서를 재편하면서 나토도 사실 종이 호랑이가 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나토라는 것 자체가 네.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그 소련이 철의 장막을 치고 네. 그 당시 소련의 군사력이면 이제
기밀 해제된 보고서를 보면은 일단 미국도 원자폭탄을 몇 방 터트리고 시작해야 겨우 균형을 맞출 수 있다라고 예. 이제 할 정도로 이제 어마무시한 이제 군사력을 자랑했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결국 나토였고 네. 그 나토의 핵심 맹주가 바로 미국이었는데 트럼프가 이제 우리 발 뺄게라고 네. 이렇게 하게 되면 나토도 얘기하신 대로 이제 각 자립을 해야 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끼리 뭉쳐야 된다라는 지점이 생겨났고 그게 이제 유럽의 통합 방위 구상 네. 그리고 이제 같은 인종이었던 캐나다도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어떻게 보면 호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아까 얘기했던 GIUK 맞나요? 여기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제 소설가 돌아가신 탐 클랜시가 쓴 테크노 스릴러에 보면 네. 1980년대 기준으로 이제 미국과 소련이 전쟁이 벌어질 때 우대는 유럽이 되거든요. 네. 유럽에서 미국이 증원군을 가는데 아. 소련이 이제 이걸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고 막는 장면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유럽에서 문제가 또 터지게 되면 네. 캐나다의 임무가 비슷한 임무가 될 것 같으니까 이걸 선택하지 않았나라는 얘기가 지금 이제 뒤어지고 있고 아까 얘기했지 기술 점수는 20점밖에 안 돼요. 아, 그냥 눈 감고 네. 잠수하면 그냥 눈 감고 어느 것을 택할까요 해도 그랬어요? 뭐라고 말이 네. 나오지 않을 정도의 어. 비슷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무기 도입은 정치적인 결정일 정치적 수밖에 결정. 없고 그게 이제 캐나다가 생각하는 캐나다의 미래는 나토에 조금 유럽에 좀 가까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이제 방향성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댓글 몇 개 또 읽어드릴게요. 오땡땡님께서는요,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뒤돌아보지 말고 돌아와서 새 시장을 찾아야 되겠죠. 단, 우리를 거절한 대상들에게는 더 이상 미련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네요. 이 댓글 예. 봤는데 너무 멋있습니다. 제 생각이랑 똑같고요. 아. 왜냐하면 지나간 버스는 다시 손들어 봤자 네.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제 아무렇지도 않죠. 정확히 얘기하면 네. 우리는 절망하거나 좌절할 시간이 없어요. 그쵸. 우리에게는 그런 게 주어진 적이 한 네. 번도 없습니다. 다시 헤어지- 이걸 취준형 삼아서 네. 일어나야죠. 그래서 이제 네. 마크 카니 총리가 뭐 발표하면서 이 얘기는 했어요. 두 개의 매우 우수한 공급자 사이에 매우 우수한. 어렵고 근소한 결정을 어. 할 수밖에 없었다. 음. 그러니까 막판까지 제가 봤을 땐 우리가 소수점 차로 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수점 차. 항목별로 이게 있는데 네. 뭐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KDDX 네, 네. 한국 경차의 구축함 사업도 사실 이제 정말 소수점 차로 졌거든요. 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아니, 그런데 소수점이라고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독일 거 실물 없잖아요. 실물은 네. 뭐 지금 212 CD형은 없지만 네. 그 앞선 모델은 있었거든요. 212형은 있었거든요. 네. 근데 212형도 사실은 재래식 잠수함 가운데 나쁘지 않은 배였어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장보고 2, 네, 네. 장보고 2가 사실 212형을 수출형으로 만든 214급을 한 거거든요. 이거 진짜 뒤늦게 듣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제 다 끝났으니까. 끝났으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또 한 가지로는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네. 잠수함 본연의 기능, 헌터 킬러라는 기능을 봤을 때는 212 CD가 나쁘진 않아요. 아직 그래요? 실물은 없지만 어. 컨셉이라든가 이런 측면은 사실 우리보다 앞선 측면도 있었어요. 네. 그럼 제가 이제 뭐 다 끝났으니까 좀 할 얘기지만 예. 사실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사실 지점이요? 좀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K방산하면 납기 뭐 그다음에 이제 빠른 일정 그다음에 빨리빨리. 가성비 뭐 네.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러니까요. 예. 사실은 이런 선진국 고객들한테 물론 그게 중요하기도 해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음. 우리가 한번 사는데 30년 이상 쓸 거고 그러면 그쪽에서 보는 건 이거예요. 자, 30년 뒤에 전장에서 이걸 과연 쓸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미래를 많이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답답한 게 뭐냐면 네. 사실 저도 이제 방송학교 관계자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물론 우리가 그게 강점이긴 하다. 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다르게 볼 수 있다. 시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 네. 근데 지금 우리가 만든 무기들을 보면 다 좋아요. 어. 그런 내용이 없어요. 30년 뒤에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쓸지. 이제 미래전에 대한 네. 비전 아. 이런 게 없어요. 지금 현재에만 초점이 맞춰져 뭐 있어요. 지금만 있는 거예요. 어. 그리고 보면 이제 사실 이 방위 산업이라는 거는 전쟁의 트렌드에 맞춰서 갑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국 업체들은 보면 예. 모든 소개 자료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다영역 작전이라는 걸 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패션이랑 비슷해요. 네. 트렌드가 계속 바뀌거든요. 어. 근데 우리는 보면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번 사업에서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예. 그거예요. 우리는 뭐 다 나와서 그 얘기하잖아요. 가성비가 좋고요. 빠른 납기 좋고요.
좋은 부분이죠. 근데 미래에 대한 뭔가가 없어요. 아, 항상 그게 없어요. 미래가 부족하다. 네, 그러니까 네. 고객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30년 운영해야 되는데 이게 과연 미래전에서 잘 쓸 수 있냐. 예. 그 부분에 항상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아, 또 냉정하게 따져봐야 될 건 따져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제 예. 근데 제가 변명하는 건 아닌데 사실 우리는 과거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온 거거든요. 딴 나라는 현재에서 시작해서 미래를 본 거고, 그러니까 네. 이 여기까지 온 거고, 그 다음에 김 의원님 얘기대로 우리가 부족했던 지점이 뭔가, 우리가 살짝 취해 있었죠. 네, 제가 연예인병에 걸린 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지금까지 잘 풀렸는데 네. 인생이든 이제 비즈니스든 아니면 뭔가 도전하든 한 번 네. 브레이크가 걸려줘야 돼요. 아. 요즘 학교 가면은 이제 그 학부모님 항의가 가장 많이 걸린 게 이거예요. 네. 왜 우리의 길을 죽이고 이러세요? 네. 그럼 이제 저는 가서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네. 자라나다가 기도 한번 죽어보고 조정이 좀 필요하다. 좌절도 겪어보고 예. 네. 답안지 한번 밀려서 네. 한 30점 받아보고 예. 이래야 사람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될 성장통.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우리가 팔았던 무기들이 생각해보면 탄약, 포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그러다가 지금 보면 잠수함, 미사일, 그다음에 다련장, 전차 이런 전 세계에서 꼭 필요한 무기들 만들기 시작한 거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많이 팔 수 있는. 그러니까 예전에 중진국이나 다른 나라, 아프리카나 이런 나라들에 팔았을 때는 가격이 제일 중요했죠.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파는 나라들이 이제 선진국이 됐으니까 얘기하신 대로 30년 후에 이걸 쓸 수 있을 것이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전쟁과 패션의 공통점은 끊임없이 변한다. 네. 하잖아요. 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같은 것 지점들을 좀 고민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약간 IMF 시점에 이제 우리가 와 있는 거 아니냐. 네. 90년대 후반에 우리가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 그리고 여기서 한번 크게 휘청거렸다가 이제 선진국으로 이제 넘어갔잖아요. 네. 그런 시점이 아니었을까라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예방 주사를 세게 맞은 거 아니냐라는 네.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SLBM이 사실 이게 굉장히 우리는 이게 굉장히 뭐 좋은 거라고 이게 부각을 많이 했지만 네. 저는 사실 이제 뭐 업계 관계자들한테도 그 얘기 했었는데 차라리 저 공간을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인 잠수정을 거기에 뭐 수납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미래를. 미래 확장성과 네.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또 어필해야 되지 않냐. 아. 근데 사실 이번에도 그런 건 사실 다 빠졌어요. 아. 빠지고 이제 뭐 이런 쪽만 얘기하다 보니까 예. 약간 우리가 지금 이제 선진국 시장에 어프로칭하는 방법이 좀 뭔가 좀 잘못됐다라고 좀 많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가 딱 그 타겟 국가가 있으면 그 국가에서 필요한 안보 환경이 뭔지 네. 그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국가가 한 30년을 쓸 수 있는 네. 그런 아웃플랜을 좀 잡아서. 근데 그쵸? 이제 우리가 네. 폴란드 잠수함도 사실 많이 기대를 했잖아요. 음. 근데 이제 떨어진 이유를 보면 첫 번째, 네. 그러니까 이 나라가 생각하는 전장 환경에 이런 게 필요한데 예. 사실 우리 잠수함은 거기에 부합되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고도 사실 그때 알았죠, 다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아픈 기억이지만 우리가 네. 호주 해군 호위함 사업도 보면 네. 사실은 우리 배들이 그런 미래전에 대한 확장성 자체가 굉장히 부족했었어요. 그런 걸 보면 야 이거 우리가 이제 선진국 시장을 놓고하려면 우리가 뭐 가성비 뭐 이런 거를 더 이상 강조할 건 아닌 것 같다. 강조할 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한테 비전을 줘야지. 우리 빨리 낫게 막기 빠르고요, 가격 싸고요. 네.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지금 독일 잠수함은 사실 게임이 안 되는 거였어요. 네. 그 뭐 가성비 이런 걸로 네. 따지면 물론 이제 정치적 네. 외교적 변수라는 게 그렇죠. 있지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전문가로 예. 봤을 때 예. 잠수함 측면만 봤을 때는 우리가 좀 그런 약점이 있다 아직은. 자, K방산 뭐 이제 가성비 좋고 납기를 빠른 거 다 아니까 네. 이제 제3의 보완책을 좀 찾아야겠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가 처한 정치 안보적인 환경과 네. 그 선택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안보 환경이 변하지 않았다면 유럽에서의 전쟁이 터지지 않았다면 캐나다가 12척이나 되는 잠수함을 한꺼번에 도입할 리는 없고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유럽과의 관계성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반대로 시장을 중동으로 한번 돌려볼게요. 중동의 어느 나라에서 잠수함을 사기로 해서 우리랑 유럽이랑 붙었어. 네. 근데 이제 중동 국가에서 조건을 건 거죠. 우리가 무슨 짓을 저질러도 니네들이 뭐 수출 뭐 이런 거 태클 걸지 마. 네. 이러면 그 유럽에 있는 국가들 한번 브레이크가 걸려버리거든요. 왜냐하면 그 유럽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뭐 중동에 무기 수출할 때 네. 이제 엠바고 걸거나 이제 수출 중단해버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여기에 대한 보장을 해달라고 할 때 유럽이 멈칫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한테 다시 기회가 넘어올 수 있으니까 캐나다에서의 환경, 캐나다에서의 어떤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기 시장이란 건 이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들을 좀 하고 김 의원님 얘기대로 우리가 왜 이제 졌는지 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장점에 너무 취해 있었던 거 아닌가. 예. 그리고 이제 선진국 시장에서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점. 예를 들어서 수직 발사관에 그 미사일 말고 수중에서 발사하는 드론 같은 걸 좀 넣어보면 어땠을까? 아니면 이제 그 수상 드론 같은 경우도 수직으로 발사해서 위로 띄울 수 있으니까 네. 뭐 이런 지점에 대한 고민들을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본격적으로 해야 되지 않은 시점인가? 네. 라고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함께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혹시 뭐 두 전문가께 이건 난 정말 궁금했다라는 게 있으면 질문 올려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또 여쭤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 궁금한 거는 우리가 이 캐나다 잠수함 얘기를 다루면서 사실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반띵. 반띵은 안 되는 네. 거냐? 이거 반띵은 안 됐던 걸까요? 그러니까 어제 사실 그런 기사가 하나 나왔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아니, 뭐 캐나다 네. 해군 관계자 빌어서 네. 뭐 그런 것도 가능하다 했는데 네, 네. 사실 반반 저도 전에 나왔을 때 한번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잠수함 사실 이제 전투 체계, 그러니까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전투 체계, 네. 무장 이런 거는 사실 옵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독일이나 우리 잠수함을 선택한 다음에 그 부분만 맞춰주면 네, 네. 사실 가능하기도 해요. 오. 근데 이제 근데 왜? 그렇게 하려면 사업을 다시 해야 되죠. 아. 사업을 쪼개서 해야 되니까. 아. 그럼 60조도 쪼개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네, 네. 절차적인 측면도 있고.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배제가 된 것 같아요. 배제가 됐고 다만 이제 그래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이제 뭐 그때는 제가 방산업체에 있었지만 예. 22년도에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음. 사실은 이렇게 K 방산이 이렇게 성장할 줄은 아무 생각 못했죠. 음. 폴란드가 대규모 방산 수출하기 전까지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가 사실 높은 건 사실이에요. 기대가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폴란드 케이스가 이게 마치 우리가 수출하는 모든 케이스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건 아니거든요. 어. 그러니까 폴란드는 당시에 급했거든요. 진짜 발등에 불 네, 떨어졌죠. 그렇구나.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뭐 캐나다도 급하긴 하지만 예. 이쪽 나라들은 또 사실은 좀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떨어졌다고 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낙담할 거냐? 네.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왜냐하면 우리 뭐 다른 나라들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이 뭐 맨날 잘 됐겠어요? 예. 잘 뭐 어디 나가서 다 됐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음. 근데 이렇게 한 번씩 또 도전도 해보고 네. 떨어지다 보면 또 좋은 일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도 의미 있는 도전이었다. 의미 있는 도전이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음.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이제 이 납기 맞추느라고 독일은 다른 잠수함 사업 입찰이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막판에 급하니까 자기들 먼저 배치할 잠수함 네. 준다고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랬죠. 다른 나라도 잠수함 네. 도입 사업하면 그게 10년, 20년 근데 가지 그 않아요. 말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요. 왜냐하면 지금 이걸 마일스톤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보통 납기를 안 지키는 네, 네. 걸 대비하기 위해서 12월까지 뭐 안 주면 네. 벌금 얼마, 네. 6월까지 벌금 안 그런 주면 거를 벌금 얼마, 해놓은 뭐 이런 거군요. 식으로 아마 네, 걸어놨을 거예요. 네, 네. 캐나다도 이게 빨리 받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네. 다른 나라에 눈을 돌릴 수 있는 확률이 이제 적어지는 거죠. 다른 나라에 눈을 돌릴 수 있는 확률이 적어진다. 이 말씀을 자 지금 시청자분 중에 B로 아이디 시작하시는 분께서 중동 수주 가능성 얘기해달라. 그러니까 중동 쪽으로도 팔 수 있는 거 아니냐. 아니, 그럴 맞아요.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 사업이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이제 캐나다 사업을 수주했으면, 예. 그러니까 우선 협상가 됐으면 되고 이제 계약까지 했으면 지금 이제 중동에는 사우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있어요. 네. 유럽에 또 하나 남아 있어요. 어. 그리스가 있어요. 만약 우리 그리스. 캐나다 네. 사업이 됐으면 사실 이게 두 개가 좀 원활하게 갔겠죠. 네. 다만 근데 이제 정 작가님 얘기해 주신 대로 독일이 저렇게 되면 이제 여력이 좀 부족하다. 딸리죠. 많이 딸리죠. 네. 네. 되게 근데- 좋아하시는데. 네, 그래서 사우디하고 사실 그리스 사업도 네, 지금 네. 남아 있다. 아. 그리고 그리스는 212급이었는데 한번 심하게 대인 적이 214급에 한번 그게 무슨 심하게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잠수함을 받았는데 네. 잠수함이 잘 내려갔다 올라와도 됐는데 네. 잠수함이 떴는데 삐딱해. 오. 이거 위험하잖아요. 네, 그리고 물도 새는 것 같고 여러 네, 가지 네.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독일 잠수함이 완전히 멀쩡하진 않다라는 아. 거가 첫 번째 사례가 이제 네, 그리스였죠. 심지어 우리나라는 그리스보다 늦게 주문했는데 네, 네. 우리는 빨리 받고 오. 우리는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한 측면인데 네. 우리 거 해결하는 거 보고 사실은 그리스 문제 해결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중동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듯이 사우디. 유럽이 네, 네. 이제 정치적인 걸 꺼내서 네, 네. 이제 그 무기 수출을 이제 네. 중단하거나 아니면 부품 공급 중단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네. 중동 국가에서는 그 지점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아. 할 수밖에 없죠. 뭐 앞으로 안 그럴게라고 네. 얘기했지만
연애할 때 그런 거잖아요. 이제 약속을 한번 안 지켜. 그럼 또 안 네. 지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점은 중동 국가에서 반드시 어. 이제 페널티로 삼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예. 얼마 전에 인도 잠수함도 프랑스가 그 독일이 가져갔는데 네. 여기는 현지 생산이에요. 현지 생산. 그러니까 인도는 메이크 인 인디아라 그래서 네, 미국처럼 자국이 도입한 무기는 네, 자국 네. 생산을 굉장히 중시하거든요. 우리도 네, K9 할 때 했는데 음. 여기서 좀 고난과 역경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 네. 아니 근데 그럼 중동 이거는 혹시 사업비가 얼마예요? 아직 그 네. 구체적으로 사업이 뭐 진행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지금 좀 후보를 보고 있어요. 물색 중이. 네. 그래서 이제 올해 초에 사우디에서 좀 방산 조치 크게 있었습니다. 네, 네. WDS를 네, 하고 네. 이제 방산 조치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하나오션도 음. 어떻게 보면 사우디 해군이 요구에 맞는 음. 그런 모델을 이제 좀 선을 보였죠. 아. 중동은 또 아시다시피 이제 예. 바다가 좀 얕으면서 또 수온이 거기 또 높아요. 다르죠. 네, 환경이 달라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우리가 사우디에 제안한 거는 네. 잠수함의 뭐 냉각 성능, 아. 그다음에 그쪽은 또 오히려 캐나다보다 네, 네. SLBM 쏘는 거나 이런 걸 더 관심 있을 그렇죠. 수도 있어요. 왜요? 왜냐면 주변에 이란도 있고. 아. 전 그래서 세계 안보 환경이 네, 네, 그러니까 네. 약간 이제 고위협의 환경이다 보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사우디에도 지금 어필을 하고 있고 네, 네. 그리스도 지금 하고 있고. 아. 그러니까 아직은 사업이 본격화된 건 네, 아니지만 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 이제 후보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 네. 네. 캐나다처럼 이제 최종 후보를 또 조만간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비록 지금 캐나다 사업에서는 안 됐지만 네. 여기 톱 2까지 올라가면서 네. 우리가 보여준 우리 잠수함의 성능과 뭐 그렇죠. 여러 가지 산업 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네. 뭐 사우디나 그리스 입장에서는 이미 한번 뭐 간접적인 체험 이런 걸 좀 일단 해봤다. 그거예요. 사실은 예. 독일은 뭐 아시다시피 네, 네. 2차 세계대전 때 유보트부터 시작해서 그쵸. 그다음에 전후에도 많은 양의 세계에서 보면 제리 잠수함 많이 팔았고 네, 네. 뭐 베스트셀러 잠수함 209도 있고 어우, 예. 어마어마하죠. 그런 네임 밸류나 브랜드 밸류는 사실 우리보다 앞서는 건 맞아요. 네, 네. 맞아요. 근데 우리도 사실 그동안 많이 치고 올라왔고 그렇죠. 그다음에 과거 인도네시아 잠수함 사업도 경쟁에서 이긴 적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일하고 경쟁한 건 2번이었는데 1대1 됐다 지금. 캐나다는 사실 우리가 졌고 네. 인도네시아는 우리가 한 번 이겼고 1대1 됐다. 네. 자, 주식 얘기 여쭤보시는 분도 있는데 여기 주식 전문가도 아니셔가지고 제가 그거를 답해드리기 그리고 좀 이제 어려울 것 같고. 늘 주식 예. 전문가도 항상 얘기하시잖아요. 예, 예, 모든 예. 투자는 개인의 예. 판단과 그렇죠. 이제 네, 그 네. 성향에 저희는 따라서 가는 사업에 거고. 대해서만 얘기해 보는 맞습니다. 걸로. 네, 네. 어쨌든 그 사실 정 작가님이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시긴 했어요. 뭐 나 이러면 메이플 시럽 안 사 먹을 거야. 네, 네. 그러셨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도 정말 외교 총력전을 다 펼쳤고 네, 막 네. 이제 총리도 가고 그 저기 잠수함도 비서실장도 가고. 가고 네, 네. 막 잠수함도 갔었어요. 그렇죠? 네, 생각해 그렇죠. 보니까 아니 이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렇죠. 진짜 캐나다 이럴 수 있어? 일단 네. 메이플 외교 쿠키를 쪽으로는요. 주문을 걸어놨는데 네. 아내한테 오늘 아침에 나오면 취소하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캐나다산 맞죠? 소송, 네, 캐나다산 되게 네. 비싸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일단은 이제 먹지 않겠다라고 예. 얘기를 해놨고 그건 아, 저의 불매운동 소소한- 아닙니다. 아, 불매운동은 불매운동 아니고, 아니고. 네, 네네네. 캐나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네. 근데 이제 정치적인 결정이니까 당연히 이해를 하는데 예. 시작부터 단추를 잘 먹겠다고 생각했던 우리 입장에서 했던 건 네, 그냥 네. 잠수함 성능만 보고했으면 이렇게까지 후폭풍이 빡세게 안 왔죠. 어. 근데 이제 잠수함 성능 20% 나머지 뭐 유지보수 네. 정치적인 환경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이제 끝까지 총력전을 네. 펼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이걸로 이제 뭘 더 줄 수 있냐고 계속 마지막까지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네, 독일은 이제 빡세게 약속을 지켜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대한민국 안보 환경이나 여러 가지 환경상 우리는 네. 좌절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 우리는 과거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나라는 현재에서 시작해서 미래로 가고 있잖아요. 네, 네. 우리는 과거에서 와서 현재로 왔던 거였어요. 네. 이제 우리는 다시 미래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어봤잖아요. 예, IMF도 예. 겪어보고 뭐 다 해봤지만 우리 네. 다 이겨내서 그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문제는 우리가 네. 김현희 얘기는 진짜 뼈아프게 들어야 될 게 그렇죠. 우리가 딱 예. 그래 우리 가성비 좋고 네. 값싸고 이게 딱 시장에서 그 적당히 물건 고를 때 있죠. 예, 예. 다 띵땡 이런 데 갔을 때는 그거 네. 보잖아요. 근데 내가 주머니에 돈이 있고 이러면 이제 네. 백화점 가기 시작할거든요. 네, 명품점. 네. 거기서는 땡 공이 몇 개 붙느냐 크게 상관없어. 내가 이거 딱 메고 갔을 때 이게 나한테 좋냐
사람들이 신상 좋네 이렇게 얘기하는 물건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가성비도 좋고 부가가치도 높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방산 관련해서 스타트업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인공지능 뭐 이런 거 이런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우리도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기상천외한 그런 무기체계 있잖아요. 이런 것들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시장을 선도하는 예전에 우리가 그랬으면 아무도 신경 안 썼겠지만 이제 우리가 목소리를 낼 시간이 다가왔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될 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정부나 하나 쪽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게 고민하겠죠. 우리 이야기도도 이제 네. K방산 가성비 네네. 뭐 납기일 이런 얘기 조금 줄이고 정말 냉정하게 접근해야겠다. 냉정하게 우리 유승진 앵커의 외모를 한번 밀어봐야 되지 않을까. 또 악플 달리기 시작할 겁니다. 네, 냉정하게 접근해 보도록 그리고 하죠. 제가 봤을 때 전에도 제가 한번 나와서 예.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제 뭐 잠수함 관련된 부분 20%라고 하지만 뭐 잠수함 성능 20%, 유지 정비 50%, 그다음에 전략 경제 파트너십 15%. 근데 우리가 이제 요게 사실 약한 부분이 있었어요. 파이낸셜 부분, 재정 부분이. 아, 그때 말씀하셨던. 근데 유럽은 뭐 어쨌든 지금 세이프 기금이라고 유럽 연합 차원의 그게 있었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정치적인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두 번째는 돈 문제예요. 자, 60조나 되는 사업을 물론 캐나다가 부자 나라지만 그걸 한 번에 자기 돈으로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아마 이번 독일이 이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그 유럽의 세이프 기금이 컸다라고 봐요. 그 영향이. 지금 왜냐면은 그게 지금 유럽 내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루마니아 같은 나라들도 다른 나라 무기를 선택을 안 해요. 지금 유럽제를 선택을 해요. 왜냐면 세이프 기금을 받으려면 그게 돼야 되니까. 근데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유럽에 있는 나라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EU 차원에서 해주겠다라는 거죠. 세이프 기금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가성비 뭐 이것도 있지만 가장 큰 약점이 사실은 파이낸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면 금융기관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독일이 이전에 잠수함을 많이 팔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차관이나 금융상품을 껴서 많이 팔았어요. 209급이 제가 숫자를 세봤더니 남미랑 아시아 국가 다 해서 거의 70척에서 90척 그러니까 정도 팔렸거든요. 그 배경이 뭐냐면 남미 국가들이 경제적으로 그렇게 풍요롭지 않잖아요. 근데 잠수함을 사고 싶어. 근데 거기에 딱 독일이 맞게 차관을 끼워준다거나 대출을 해준다거나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제가 앞서 첫 번째로 이제 우리 무기들의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가 미래 비전이 너무 약하다. 두 번째는 사실 이 파이낸셜 이게 되게 약해 우리.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잠수함뿐만 아니라 근데 우리가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아니죠. 그러니까 정부가 기금을 만들어야 돼요. 지금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K91도 대당 가격이 1,000억이 넘어요. 근데 이거를 자기 돈 내고 살 수 있는 나라는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인도네시아도 수출협이 나오는 거 보면 인도네시아는 100% 해달라는 거예요. 대출 100% 해달라. 근데 우리는 이제 75% 정도 생각하고 그런 나라가 많아요. 지금 이제 필리핀도 시장 자체가. 필리핀도 K91 관심 많은데 옵션 중에 그 필수 조건 중에 하나는 대출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뭐 언론 통해 나왔지만 수출입은행 통해서 75% 대출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좀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금융을 어떻게 해결해 줄 거냐. 금융 문제.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또 우리 김대영 위원께서 이렇게 쓴소리를 또 해주시니 기금을 좀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런 움직임은 없나요? 하려고는 하는데 지금 이제 사실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전 정부 때도 사실 그게 문제가 됐었어요. 왜냐면 폴란드가 많이 사줬잖아요. 거의 뭐 20조 원 넘게 사줬는데 근데 폴란드도 요구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수출금융 관련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뭐 이거 지금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그 말씀이 맞다라고 댓글도 달리네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해요. 아니 그거 다 떼어먹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사실 방산 수출은 G2G란 말이에요. 정부 대 정부가 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대출을 해줄 때 그냥 막 빌려주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아프리카 모르는 나라는 못 빌려주잖아요. 대출할 때 다 신용등급 보고 그다음에 이자율이나 이런 계산하고 그래서 우리가 요거 지금 이제
금융과 관련된 부분이 좀 해결이 많이 돼야 그만큼 많이 팔 수 있어요. 참 그런 건 어떻게 좀 단기 일내 해결하기 좀 어려운 방법이 하나 문제다라는 있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네, 제 생각엔 방위성금 다시 걷는 게 아니 여기 얘기된 방위성금론자. 네, 맞습니다. 그 이게 농담이 아니라 예.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없으면 우리가 IMF 어떻게 넘겼습니까? 예. 금모으기로 넘겼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김현희 얘기대로 네. 국가 대 국가로 하기 때문에 돈을 떼어먹힐 일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예.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뭐 초과세수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반도체 지금 수출 잘 되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미래 성장 동력에 뭐 투자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중 일부를 그런 기금으로 만드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네. 어찌 됐든 뭐 지금 이제 내년 이제 세수 전망치들 보면 네네. 올해보다 거의 20조 원 이상 많이 이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운용을 하면 네. 우리가 그런 이제 수출금융과 관련된 부분에 좀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아까 그 외땡땡님 댓글 한번 볼까요? 아까 위로 좀 올려봐 주시면은 또 좋은 댓글을 한번 달아주셨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 잠수함이 캐나다까지 간 것만으로도 굉장한 또 성과 아니냐라는 또 댓글도 달아주시고 하셔서 일단 그래도 뭐 안 됐지만 네네. 소기의 성과는 있죠. 그럼요. 그 낯선 환경의 바다로 가서 우리 잠수함에 잠시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네. 그래도 우리는 적은 돈으로 세계의 잠수함 성능 홍보했지 않냐. 태평양 횡단도 하고 재래식 잠수함으로 스승. 이게 독일 얘기죠. 네. 따라잡았으면 이거 대단한 거다. 한 네. 세대 만에 따라잡은 거죠.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어깨를 알아냈다는 얘기는 독일 입장에서는 이번에 이겨도 사실 이긴 게 아닌 게 네. 만약에 우리가 없었으면 이제 독일은 이렇게 배 긁으면서 네, 그러면서 안 해줘. 잠수함 필요하지 않아. 우리밖에 없어. 네네. 뭐 이렇게 아마 조금 더 배째라를 네. 시전할 수 있었을 텐데 네. 막판에 우리가 그래도 비서실장 여러 번 가고 네. 그다음에 잠수함이 태평양 건너서 캐나다 해군과 연합 작전을 해봤잖아요. 그게 이제 캐나다에 어필한 것도 있지만 이 태평양이라는 낯선 바다 그 횡단을 하면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성능 검증을 해봤고 그게 언론에 나오게 되면서 앞으로 우리에게 좀 많은 도움이 되는 게 말씀드렸듯이 인생과 그 인생처럼 되게 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좌절했다고 우리가 뭐 그냥 세상 다 끝난 그렇죠. 것처럼 그렇게 굴 필요 사우디와 그리스도 있으니까. 예, 사우디와 그리스도 있고 또 예. 다른 나라도 있고 네. 그다음에 열심히 하다 보면 기회가 다시 열리는 거니까 지금 현재 너무 좌절하거나 물론 됐으면 정말 좋은 일이긴 하겠지만 우리도 네. 반대로 캐나다 잠수함 사업 보면 그 마일스톤 지키느라고 다른 나라 잠수함 사업을 또 신경 못 쓸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상황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지난 건 지난 겁니다. 지금 뭐 할 수 있는 게 그 뭐 캐나다 메이플 쿠키 못 먹는 거밖에 더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예. 캐나다 우리가 관계가 나빠질 수도 없고 네, 네. 그리고 앞으로 캐나다가 찔리니까 예. 립 서비스 좀 해줄 거예요. 아, 다 좋았는데 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냥 적당히 받아 먹고 사이좋게 예. 좋게 지내다가 떡고물 떨어지는 거 아, 챙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이제 잠수함 사업이나 박인 사업 그리고 이제 중요했던 게 이게 저는 약간 찬물을 한번 싹 뒤집어 쓴 거 있잖아요. 네. 취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진국 시장에 들어갈 때 네. 어떤 지점을 다시 봐야 되는가. 그 다음에 이제 선진국이 이제 다른 유럽이나 이제 다른 또 우리 미국에도 이제 자주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건지를 한번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예방주사 맞았다고 한번 맞아요. 생각하시면 네네. 되는 거지 이걸 뭐 안 좋은 맞습니다. 소식이라도 언제까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좌절할 시간 같은 건 없습니다. 네. 앞으로 나아가야죠. 레땡땡님도 이참에 K방송 좀 천천히 가자. 또 이런 말씀도 맞습니다. 해주시네요. 네. 그리고 캐나다가 뭐 지금 독일 잠수함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택을 했지만 사실 캐나다군에 다른 사업들도 있어요. 뭐 있어요? 뭐 자주포 사업 그렇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네. 이번에 캐나다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완전히 뭐 이렇게 하기는 좀 그래요. 그렇죠. 네.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네. 그럼 그래서 다시 메이플 시럽. 그건 이제 자주포 사업이 생기면 생기면 네, 네. 일단 아마 장바구니에 넣어놓을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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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가 다른 사업에서는 또 우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그렇죠. 있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네, 너무 네. 그럴 필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척질 필요도 네. 없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네, 뭐 저희 불매는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아니, 한번 불매는 말씀드리지만. 네. 원래 안 사 먹던 거를 네, 장바구니 넣어놨다고. 네. 아니 어쨌든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사실은 너무 경쟁이 좀 치열해지고 하다 보니까 이 산업협력 경쟁으로까지 막 갔었어요. 제 네. 기억엔 현대자동차도 막 거론되고 막판에는 수소차 얘기도 네. 막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이런 얘기들도 나왔었잖아요. 일각에서는 이거 그냥 캐나다가 사실 너무 자기 이익
챙기려고 하는 게 보인다. 네. 이거 이렇게까지 해주다가 우리가 오히려 손해 보는 거 아니냐? 차라리 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들도 일각에서는 있었습니다만. 근데 우리가 예. 좀 입장을 좀 반대로 생각해봐야 돼요. 어떻게요? 캐나다 예.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만약에 음. 자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 네. 60조로 음. 비슷한 사업을 한다. 아 우리가 네. 그럼 어. 우리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우린 아. 더 했죠. 네. 우린 더 할 자신 있어요. 아유, 방송에 가서 네, 네. 마지막 영혼 한 사업을 방울. 좀 하셔야겠네. 네. 루마니아가 자주포나 전차 도입 사업하면서 마지막 네. 한 방울까지 쥐어 짜낼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전 되게 그래요? 멋있었어요. 그게. 오. 네. 피 같은 세금 나가는 건데 네. 뭐라도 하나. 왜냐면 무기 도입 사업은 어떻게 보면은 음. 그 미래의 안정을 위해서 네. 쓸모없는 것들을 사들인 거거든요. 예, 무기 예. 체계는 사들여서 사용되는 순간 실패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네. 무기를 도입하는데 음. 가장 좋은 건 이 무기가 그 퇴역할 때까지 한 번도 실전 사용되지 않아야 돼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냥 60조는 허공에 뜨는 거 아니에요. 음. 그런 거를 미래 안정을 도입하기 위해서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거 원하면 눈에 보이는 걸 당연히 당연히 해야죠. 네. 저는 더 할 자신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K방산이 사실 뭐 네. 중동에서 워낙 또 잘 나간다 이런 얘기들도 많았지만 네. 뭐 호주 호위함 사업 그리고 이번에 캐나다도 그렇고 좀 이제 몇 번 안 되는 또 경험들도 이렇게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선진국 시장 상대로 가는 거는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참 쉽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뭐 정치 외교적 변수, 예. 금융적인 문제, 쉽지 않다. 그러니까 비전에 대한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가 좀 다른 나라들보다 네. 준비가 덜 돼 있다 보니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지금 떨어졌지만 네. 이런 떨어진 그런 실패 원인을 우리가 좀 잘 분석을 해야 된다. 네. 그렇죠. 그리고 보완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너무 사실은 뭐 2020년 이전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잘 될 거라고 기대하진 않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기대를 안 했으니까. 근데 지금 어찌됐든 좋은 상황은 됐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정부와 업체가 원팀이 돼서 한번 해봤던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럼 이 노하우는 노하우를 네. 다른 나라 사업에서도 사실은 도움이 되죠. 다른 나라 사업.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작가니까 문학적인 표현을 쓰면 네. 지옥에서 기어 올라왔어요. 그래서 현생으로 갈 수 있는 첫 번째 문은 통과했습니다. 네, 폴란드를 통해서.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을 이제 두드리고 있는 지금 우리가 2022년에 이제 폴란드 방사능 대박을 터뜨리기 전에 네. 우리는 많은 실패 사례들이 있었죠. 경험이 없었으니까. 네, 그런 금융 지원도 안 되고 그다음에 국가의 네임밸류 떨어지고. 근데 우리는 이제 다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진 건 저는 어떻게 보면은 잠수함 성능이라기보다는 네. 금융 지원 문제, 그다음에 이제 그 독일이 캐나다가 처한 안보 환경,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점을 우리가 좀 더 어떻게 보완하느냐, 그리고 이제 이후의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갈 수 있느냐, 어떻게 이제 다시 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또 우리가 팔 수 있는 그리스나 사우디나 아니면 다른 나라들은 또 이제 캐나다가 처한 상황과 다르게 되고 그 처한 상황이 우리에게 유리해질 수 있다는 것도 네, 또 네.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가 늘 느끼는 건데 행운과 불행은 쌍둥이처럼 찾아와요.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네.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하죠. 좀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뭐 최근에 월드컵도 있지만 그 2022년 이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우리는 약간 세계적인 축구를 하지 못했어요. 네, 네. 2002년이죠. 저희 네, 한국 축구 비유하시는 네. 댓글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예. 그거 보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22년 이후로 좀 사실 세계로 나가는 걸 많이 했고 그러니까 요번 사업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최근 축구를 이제 빌드업 축구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우리가 한번 배워봤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워낙 국제 정세가 복잡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대만 얘기들도 나오고 맞습니다. 네. 이 쉽지 않은 안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무기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 우리가 요거를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정 작가님? 일단은 안 좋게 봐야죠. 왜냐하면 제일 좋은 건 평화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네. 오해하고 우리가 뭐 무기 얘기하고 전쟁 얘기한다고 뭐 제가 전쟁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뭐 싸움이 나는 걸 좋아하거나 뭐 예.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 최고의 평화는 사실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지점들이 있고 네. 이제 우리 역시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 목숨을 걸고 이제 방위 산업에 뛰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런 상황을 마냥 즐겨야 되느냐?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 불똥이 우리한테 어떻게 튈지 모르고 실제로 한번 북한이 이제 러시아와 밀착하면서 어떤 효과를 받는지 우리 뼈저리게 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미래의 불안정성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네. 방산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문제 역시 우리가 선을 지키는 네. 정도에서 맞습니다. 생각을 하는 네.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또 K방선을 바라보는 시각까지 쭉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 자, 끝으로 네. 위원님 캐나다한테 한마디 하십시오.
영어로 해주세요. 캐나다한테요? 네. 이거 독일한테 하실래요? 독일은 독일어로. 캐나다한테 좀 다른 사업에는 좀 우리를 아, 선택해 예. 그러면 그 얘기 전에 네. 일단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우리 이제 어쨌든 이번에는 이렇게 됐고 뭐 네. 독일이랑 우선협상 대상자라고 네, 네. 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가 또 다음에 눈여겨봐야 될 사업 하나 이제 딱 지금 보신다고. 캐나다가 음. 잠수함 말고도 네. 이런저런 사업이 꽤 있어요. 맞아요. 네. 아직 뭐 구체화된 것도 있고 네. 구체화되지 않은 것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뭐 이번에 이렇게 한번 크게 했으니까 네. 그렇다고 우리를 버리진 않을 것 같아요. 못하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주포나 이런 것들은 예. 사실 우리가 좀 가능성이 높고 예. 그래서 전 자주포 도입 사업할 때 우리가 끝까지 이제 신청 서류 안 내보고 그럼 이제 살 수 있는 게 그 비싼 PZ8 2,000밖에 없거든요. 그건 20년 있다 받아야 돼요. 네. 안내보고 버티고 일단 있다가 한번 저기 한번 우리 마상을 너무 심하게 입었는데 이렇게 한번 해주는 것도 뭐 지렛대로 네. 삼아 봐라. 네, 당해봐라 한번. 근데 네. 잠수함 네. 사업이 물론 크지만 음. 아직 캐나다에 다른 무궁무진한. 사업들도 있다. 네네. 근데 이제 우리 정부가 이렇게 열심히 한 거는 네. 사실 그것까지 다 보고한 거예요. 어. 업체나 정부가 예. 한 거는 다른 사업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으니까 다음에 좀 네. 한마디 영어로 해주세요. 캐나다 분이 꼭 우리 네. 되니까 영어 좀 영어 안 돼요. 영어 자막 자막이라고요? 자막. 다만 이제 캐나다 정부가 예. 다음 사업에서는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좀 한국을 선택해 주셨으면 하는 네. 바람을 오, 말씀드려봅니다. 멋있다. 네. 네, 네. 또 캐나다의 차기 사업까지. 네, 그럼요. 네. 자 이제 우리 그럼 작가님은 독일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독일한테. 독일은 그 멋진 제자를 둬서 정말 행복하시겠어요. 다음에 봅시다. 다음에 봅시다. 또 뼈 있는 한마디까지 우리가 쭉 자, 캐나다 잠수함 사업 비록 선정은 되지 않았지만 자, 그래도 참 의미 있는 도전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또 차기 사업들도 차곡차곡 K방산 잘 쌓아 나가서 우리가 꼭 잘 따냈으면 좋겠다. 그렇죠. 네. 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